특히 개인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걸러서 들으세요. 장마야 물러거라. 뽀송뽀송 제습기 방송 연애는 바카스다 130회 시작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저희 분위기에 원래 좀 아니 지금 오늘 게스트분들 나와 계신데 제가 오프닝을 함으로써 정적이 뭐지? 아니 우리 아재들 모셔놓고 뭐 하시는 거예요? 아재들의 맞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아재들에 맞게 한 건데 참 시즌에 맞춰서 장마철에 맞춰서 오늘 저기 태영 씨가 굉장히 제일 어려가지고 네. 가장 지금 흥분하신 상태. 그리고 우리 또 여자 혼자에다 혼자 남자가 네. 그냥 스튜디오에 5명이나 있어요. 이태영 씨 예뻐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아 그럼요. 네. 네 오늘은 이태영 씨 누구 찾습니까? 네, 그렇죠. 누구를 찾아야 돼요? 사람을 찾습니다. 야. 네, 오늘 소녀손님 소개를 해드릴게요. 연극 사람을 찾습니다. 연출과 출연하시는 오늘 배우 최무성 씨 그리고 김정석 씨, 홍석빈 씨 초대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사실 이 세 분은요 지금 새벽에 지금 일어난 거랑 다름없어요. 주무시는 주무시는 상태죠. 지금 세 분은. 수면 중이에요. 지금 수면 중인 상태, 가수면 네. 상태로 나오셨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제 새벽 3시 반까지 연습을 하다가 오늘 아침에 나와주셨는데 일단 소개부터 네, 형님들 한 분씩 네. 우리 네. 최무성 형님부터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사람을 찾습니다. 연출 그리고 배우 최무성입니다. 야. 반갑습니다. 홍석빈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사람을 찾습니다에서 주남 역을 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찾습니다의 이원영 역을 맡은 배우 김정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세 분이 약간 저희가 이제 박수 칠 때 추임새를 넣었는데 네. 약간 어색해하세요. 정말 어색하시고 그냥 조용히 박수만 치시는 약간 이런 분위기에 네. 약간 적응이 아직 안 되시는. 근데 역시 배우 3분이 나와 계시니까 아, 포스가 남달라요. 일단 무게감이 다 네. 잡힙니다. 뭐 큰 얘기 안 했는데도 네. 뭔가 집중이 되고 무게가 약간 무게감이 있어요. 쳐지고 축천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듣는 분들 진짜 천입니다. 모셔와놓고 이렇게 축제한다는 네. 거 아니야 근데 아재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전 궁금한 게 있는 게 네네. 우리 팟캐스트 중에서도 제일 잘 나가는 바카수다에 어떻게 오시게 됐습니까? 이태영 씨하고 친분이 있어서요. 예. 또 고맙게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이렇게 원래 좀- 최무성 형님은 예전에 이제 그 응팔 끝나고 저희하고 또 통화도 한번 잠깐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부캐 네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응답하라는 잘 끝났지만 또 개인적으로 연극도 프로젝트 준비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예. 연극은 또 좀 잠깐 소개 좀 해주세요. 그 무주 페스티벌이라고요. 네네네. 예, 무대에서 죽을란다는 아, 무주에서 죽을란다. 무대에서 예, 무대에서. 배우들의 연기를 좀 무죽. 신나게 보자라는 의미에서 무대에서 죽을란다는 페스티벌인데 몇 단체 한 6단체 정도가 모여가지고 네네네. 이렇게 이제 한 3개월간 공연을 하는 건데 극장 동국에서 예, 대학로에 있는 네, 예, 예. 제- 그 상황을 좀 설명해 주세요. 갑자기 전화를 받게 되셨잖아요. 네. 제가 그 당시에 그 다이어트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제 좀 많이 피곤했었는데 귀찮겠군요. 그래도 좀 뭔가 이렇게 좀 즐겁게 이렇게 밝은 목소리로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가지고 힘드셨어요. 그래서 예, 아유. 좀 고민을 했었는데 네. 다행히 그게 잘 나갔는지 좀 네, 잘 나갔어요. 나갔습니다. 예. 잘 나갔어요. 난리 네. 났었습니다. 그게 또 제가 다행입니다. 살짝 또 기사로 써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해 주셨어요. 예. 네. 그래서 선영이 부르는 그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 네. 좋았다고 이렇게 예. 네, 네. 댓글도 달아주시고. 아. 알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나와주셔가지고 네. 사실은 이게 저희가 소녀님을 이제 이렇게 모시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급작스럽게 이렇게 급속도로 좀 진행이 됐어요. 원래는 네네. 이제 저희가 저희끼리 이제 방송을 하려고 준비 중이다가 네. 태영 씨가 갑자기 이제 사람을 찾습니다 홍보를 좀 하면 어떨까 좋은 연극인데 그래서 이 작품에 좀 연출자 분들과 좀 배우분들을 초대하면 어떨까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오늘 이 자리가 좀 성사가 됐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 네. 저희가 이제 인맥이 좀 얕아서 사실 개그맨 아니면 뭐 방송인 이런 분밖에 초대를 못했는데 네. 뭔가 이제 배우의 느낌이 중후한 배우의 느낌이 나는 세 분을 네. 이렇게 네. 영광입니다. 모시게 돼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도 영광이고 네. 많이 배울 수 있는 오늘 하루가 아닐까. 사실 근데 이 세 분을 모셨는데 저는 네. 너무 힘든 게 우리 우성형님이 지금 별 말씀이 없는 게 혹시 저희 출연료 들으셨어요? 저는 모릅니다. 아 출연료 모릅니까? 네. 아 출연료 듣고 아, 그런 거 모르고 나왔어요. 모르고 그냥 나오신 네. 거예요? 아 출연료 때문에 많이 기분이 안 좋으셨나 싶어서. 아니 앞에서 잠깐 그 건물 앞에서 약간 네. 서 계셨는데 네. 동엽 씨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무슨 형님 너무 말씀이 없으셔서 그냥 한 5분 서 있었는데 한 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웬만하면 형님들 앞에서 까불이로 통합니다. 네, 그렇죠. 막 까불 이렇게 하는데 네. 아 우리 무성이 형님 나오는 영화를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그 머리에 계속 잔상이 남아서 네, 무서워서 악마를 보았다 보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네. 봤고요. 이태원 연쇄살인인가? 아, 그 영화를 이제 연출했던 분하고 작업을 네. 할 예정이긴 아, 한데요. 제가 그렇습니까? 출연은 안 했습니다. 아 그러면 네. 세븐데이인갑다. 네, 세븐데이. 세븐데이 맞죠? 예. 아 그때 안 영화 그래도 겁 많으신 분인데. 겁이 많아요 저는. 네 그래서 형님 앞에서 지금 간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연극도 잠깐 하셨죠? 저요? 네, 대학교 때. 아 대학교 때 또 네. 제가 중앙대학교에 영중 무대라고 네. 한 80년 넘게 지금 한 100년 정도 되는 역사를 가진 네. 동아리 활동을 또 좀 했었습니다. 욕망이라는 이름 전차. 용망이라는 영망.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라는 네. 그 엄청 대단한 작품 아니겠습니까? 그게 한 분 같이 하시던 분이 이게 일명 아파가지고 갑자기 사라지시는 바람에 제가 원래 연극도 하지 않았던 제가 들어가서 땜빵으로 네, 하셨구나. 땜빵으로 연극을 한번 해봤는데 그런 그 거는 매력을 보여주시죠. 딱 맛보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됐어요. 연극계는 안 가시고 개그계로 가셨네요. 지금 그쪽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저보고 개그계로 가라 되게 하더라고. 세 분이 되게 영혼 없는 리액션을 하고 계세요. 네. 안 궁금하다 이거다. 그러면 우리 다음에 홍석빈 형님 우리 좀 네.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나오신 좀 소감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무슨 연극 공연하는 것보다 더 이렇게 낯설고 어색하고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또잘 이렇게 받아주세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라디오라든가 이런 거는 좀 경험이 있으신가요? 경험이 없어요. 계속 연극만 네. 해서. 또 만약에 요게 연극 쪽으로 라디오 DJ나 아니면 그런 그것도 작품도 배워갈 할수 수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죠? 그런 배역이 온다면 이제 기본 대본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대본을 보고 저희의 그런 시범은 필요 없다. 네, 저희는 왜냐하면 대본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리얼로 가기 리얼로 때문에 가기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해주십시오. 우리 진정을 하시네. 네, 우리 김정석 배우님 또 네. 네, 소감 한마디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너무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또 이렇게 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참 아주 어색해 죽겠네요. 지금 이 시간에 나와 계신 것 자체가 네, 그리고 뭐 네. 사실은 뭐 이렇게 뭐 무게를 잡으려고 그래서 잡는 게 아니라 아침부터 이렇게 목이 좀 깔려가지고 네. 목소리가 무슨 더 좋습니다. 네. 듣기 너무 좋아요. 섹시합니까? 네. 아유, 슬슬 다행이네요. 저희 영상을 안 찍어서. 목이 풀리고 계세요. 근데 일단 네네. 연극 좀 소개를 네네. 어떤 작품인지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사람을 찾습니다. 연출자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사랑을 찾습니다는 이제 속장에서 하는 공연인데요. 속장에서 하는 공연치고는 좀 과하지 않느냐라는 느낌. 아, 그죠. 19금이더라고요. 19금에 19금 연극. 또 제가 봤더니 인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출연 배우들이 너무 많아요. 11명 출연하는데. 네. 예. 근데 뭐 이제 좀 비중이 큰 역도 있고 작은 역도 있는데 네.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쫙 펼쳤어요. 1인 네. 다역을 배제하고 아. 그래서 11명 정도가 출연하는데 그 작은 이제 비중이 적은 역도 굉장히 그 뭐랄까 이렇게 개성 있고 뭐 이렇게 또 임팩트가 있는 역이라서 이제 또 의미가 있고요. 이 작품은 잠깐만 기침 좀 하고요. 네. 이런 거 괜찮아요. 이런 거 이런 거 라디오에서 안 되지만 저희는 됩니다. 네. 우리 김정석 형님도 참아왔던 기침을 타이밍을 이용해서. 그 타이밍을 이용해서. 아니, 여기가 지금 새로 지어가지고 네. 누리랑 엄청 변할 겁니다. 변할 거예요. 그렇겠죠. 아시잖아요. 새 극장 만들고 나서 약간 그런 페인트 네. 그런 아, 거 그 흡수해야 냄새입니다. 되는. 지금 너무 힘들 겁니다. 저희가 지금 흡수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엽 씨 냄새인 줄 알고. 죄송합니다. 약간 재밌으시네 우리. 형님 저 지금 형님 어쨌든 살려내려 하는 거. 저를 공격하십니까? 어떻게든 형님 띄워주려고 잡았네, 지금. 잡았어. 잘 왜 부탁합니다. 저를 오늘 잡습니까? 호흡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내용이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용. 네. 그
제목 그대로 이 사람을 찾습니다는 사람에 대한 얘기죠. 어떤 사람으로 우리 살아야 되는가, 네. 뭐 어떤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가, 뭐 이런 얘기인데요. 네. 근데 뭐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좀 단순합니다. 네. 그 폭력적인 어떤 한 남자와 그 남자에 의해서 학대받는 사람들, 그리고 그 폭력을 행하는 그 남자의 주변에 있는 여자들, 예, 여기서 이제 조금 민망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옵니다. 막 섹스도 있고 막 폭력에 네. 욕설에 네. 예, 교수님. 그다음에 또 살인에. 네. 근데 사실 깊게 들어가 보면 좀 심각하게 느껴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표피적으로는 굉장히 막 그 풍성한 그런 그 좀 현실에서 쉽게 보기 어려운 그런 자극적인 장면들이 많지만 네. 안으로 들여다 보면 그냥 인간의 본성 같은 것들이 숨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 작품에서 좀 재미있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그 폭력이 길들여진 남자와 폭력을 행하는 사람 사이의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 작품이 글쎄 배우들한테 또 전해 들으시겠지만 이게 한마디로 좀 정의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막 좀 분출하는 그이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용암이 터져 나오듯이 그렇게 되는 작품이라 이게 어디로 튈지 몰라서요.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느냐. 예. 근데 이 작품이 이제 2009년에 이서 감독님이 연출하셨던 그, 영화 예, 영화로 네. 영화로 이제 만들어졌었고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주인공을 예. 하셨어요. 네. 제가 이제 그 이원영 역할을 했었었고요. 그 인연으로 어떻게 예, 그랬다가 이제 그 후배 극단의 공연 하나를 기획할 때 이제 제가 이 작품을 연극으로 한번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김학선이라는 작가가 각색을 해서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영화에서 맡으셨던 역할을 하신 게 우리 김정석 배우 얘기시죠? 네네, 제 역을 예, 김정석 씨가 오래 보셨는데 아닙니다. 오늘 처음 봤습니다. 두 분의 사이가 별로 안 사이가 별로 안 좋으시네. 농담이고요. 이름을 불러본 게 되게 오늘 아주 오랜만이에요. 야너 뭐 이런 식으로 시자를 붙이려니까 이게 그냥 편하게 시자 붙여도 됩니다. 네. 그렇죠. 하여튼 우리 정석이가 출연을 제가 했던 역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럼 역할 소개를 약간 두 네. 분께도 한번 부탁을 드릴까요? 어떤 캐릭터? 김정석 어떤 역할인지. 씨 그래서 배우부터 뭐 예. 그저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일단은 뭐 사람을 찾습니다. 예, 그 주인공이 그 이원영이라는 네. 그 인물인데요. 그 원영 부동산을 그 운영하고 있고. 아, 원영. 근데 뭐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밑바닥 삶의 애환과 삶을 좀 그린 작품인데 그 안에 이제 저희가 이 규남이라는 인물을 좀 주정의 관계로서 굉장히 노예처럼 그 군림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욕도 뭐, 하시고 근데 뭐 때리시고 그러시나 봐요. 아유 뭐 그거는 뭐 일상이죠. 이건 일상이고. 원영이는 왜 이렇게 폭력적으로 바뀌어? 원영 탈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갑자기 모자 벗어봐. 일단 제가 모자를 벌 수는 없고요. 네, 저만의 이제 시크릿이기 때문에 일단 공연 보러 오시면 제 머리 모양이 어떤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보실 수 공연은 이제 있겠습니다. 모자는 안 쓰고 나오시나요? 네, 모자 쓰면 안 되죠. 안 네, 되는 그냥 원형 탈모를 보여주려고. 진짜 그 장면 찍는 왜 그러세요? 아니 지금 받으시려고 애를 쓰시잖아요. 딱 받아주시네. 네, 우리 근데 뭐 홍석빈 배우님께서 맡으신 역할은 종관계라고 하셨는데 주종. 네. 예, 주종 관계로 이 규남 역을 이제 최무성 씨가 같이 캐스팅 돼가지고 하게 됐는데 네. 2009년도에 시작할 때는 호기심도 있었고 이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를 정도의 어떤 그런 역이라 되게 비참한 역할이네요. 한 네. 5작품을 한 것 같아요. 이 작품 하나를 했는데 오. 내 기억 속에서도 한 2-3작품에 남는 작품 오. 그리고 다시는 하지 않으리라는 생각도 했어요. 근데 하시게 됐네. 경기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아니요. 근데 그 기억이 관객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좀 드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딱 차별화되게 이 작품 좋다, 나쁘다가 딱 이게 구분이 되고 그냥 그런 작품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네. 다른 작품들도 보면 그래서 이거 한 번 더 도전해 보고 싶다. 그 도전을 하면서도 또
이렇게 힘든 걸 또 이렇게 고민하게 되고. 근데 주정 관계라고 해도 네. 어찌 보면 또 그게 반대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새신랑이세요? 49에 갔어요. 수줍은 새신랑이세요? 신랑했을 때 49에 갔는데 네. 길들여지는 것 같아요. 제가 늘 사실 결혼 생활을 길들인다. 종의 관계에 네, 들어진다. 그거 진짜 종의 관계로. 네. 처음에는 그 늘 밥을 먹고 국을 먹었는데 네. 이 아내랑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빵을 먹게 되고 그렇죠. 와이프가 늦게 먹게 되고 어쨌든 내가 차려 먹어야 되고. 근데 그게 1년이 지나니까 네. 그게 익숙해지더라고요. 길들이기. 요즘은 국이랑 밥을 이렇게 차려주시는데 차를 주시는 아유 진짜 아 너무 웃겨. 차려주시는데 음식 먹을 때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지금 너무 이제 거기에 캐릭터에 몰입된 길들여진 거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작품의 규남도 그런 인물이 아닐까. 그러면 뭐 집에서 하듯이만 하면 되니까. 너무 매섭게 연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주눅들어요. 뭔가 지금 뭐 희망을 꿈꾸고 살아보려고 네. 하고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자꾸 맞다 보이고 네. 또 이게 종처럼 되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진 거예요. 어. 그냥 익숙해진 상태에서 뭔가 행복을 던져줬을 때는 네.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익숙해져서. 근데 비극적이죠. 저는 비극적이죠. 궁금한 게 석빈이 형님 네네. 평소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저요? 평소에도 이렇게 조금 주눅들어 계시는 주눅 들고 누구한테 좀처럼 학교 다닐 때도 빵 셔틀 같은 거 하고 이렇게. 거의 저 중간에 있었고요. 예. 줄을 서면 그리고 항상 좀 서정적이었어요. 요게 재밌어. 야 우리 형이 웃으셨어요. 최무성 형님 웃지 않는 스타일인데. 서정적이라는. 오늘 녹음 10분 됐는데 가장 큰 네, 어유. 한 건 했네요. 나한건 했습니다. 네. 본인이 했던 역할을 김정석 배우님한테 주셨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어울리겠다는 좀. 이게 잘 어울리고요. 뭐 저보다 훨씬 잘할 것 같으니까. 뭐 그리고 사실 뭐 저는 이제 제가 뭐 이성 감독한테 좀 미안한 말일 수도 있는데 네. 제가 했던 원영이 이제 생각이 안 나요. 이제 너무 김정석의 그 원영화 돼 버려 가지고요. 네. 생각이 안 나고 네. 만약에 영화 이성 감독이 다시 만약에 그걸 다시 한번 찍는다면 당연히 저는 김정석 이거 추천하고 싶어요. 그 정도의 아우라가 나는. 깜짝 놀랐는데. 그 두 번 다시 안 찍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또 찍는다면 또 마음 아니, 바뀔 수 아마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출연료가 얼마인지 물어보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센 악역 캐릭터잖아요. 악역은 악역이죠. 악역인데 네. 이 작품은 이제 영화든 연극이든 다 표현되는데요. 결정적으로 그 이원영의 반전이 있습니다. 이게. 인물의 반전이 반전이네요. 있고요. 근데 이게 전형적인 반전이 아니고 어디선가 툭 떨어지는 반전이 있거든요. 네. 규남도 규남만의 또 반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졸잡고 꼭 보셔야 됩니다. 이런 네. 식으로 보시면 분명히 뭔가 이렇게 임팩트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두 사람의 반전이 있어서 예. 아까 말씀하신 그 주종 관계에 대한 그런 그게 갑자기 이제 일 수 있겠네요. 네, 바뀌는구나 순간. 그거는 뭐 너무 스포일러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미리 좀 말씀드리기가 네. 미리 말씀을 연극의 드려야 재미를 위해서. 저는 그러면 반대로 좀 남자의 입장에서 네. 사실 우리 형님들만 나오면 이 영화를 보기는 이 연극을 보기는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포스를 싹 봤더니 예쁘신 아리따우신 또 여배우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 예, 참 여배우도 좋아합니다. 많이 나오고. 여배우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또. 네, 그 이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원영의 내연녀죠. 되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여자도 있고 그다음에 완전 뭐 쓰레기네. 진짜. 그다음에 다혜라고 또 여자 또 있어요. 다혜라고 또 예. 여고생이 있어요. 여고생이에요? 미성년자예요? 아니 형님 캐릭터 치고는 너무 잘 됐다. 뭐 당연히 이제 복받은 결혼- 캐릭터죠. 네. 출연은 안 하지만 이제 네. 결혼을 해서 이제 와이프도 있겠죠. 와이프도 있고. 예. 어휴. 뭐 이런 상황이고요. 그 여자 역 또 거기 뭐 이제 다방에서 일하는 분 네. 또 있고. 예. 아이고, 그 진짜 인물도 또 명입니까, 반전이 도대체? 있고요. 네. 생각해 보니까 지금 거의 모든 인물들이 다 크건 작건 간에 반전들이 있어요. 또. 이렇게 반전과 반전 속에서 계속 엮어지는 네. 예,
저도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좀 느끼는 건데 네. 그 인물들이 다 반전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거를 그러니까 좀 많은 요소도 있어서 네. 그 중점 어디에 두고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 인물에 또 포커스를 맞출 수도 있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뭐 한 인물마다. 한번 보시고 또 다른 측면에서 또 보시고 한 5번 정도 보시면 딱 좋긴 할 것 같아요. 인물로 보려면 한 11번은 봐야 될 것 같은데. 11번. 우리 네. 김정석 배우님은 이제 극 중에서 봤을 때는 거의 송중기급 인기네요. 그죠? 일단 4분 정도가 엮여 있는. 그냥 그쪽 극 안에서는 네. 그 뭐 실제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극 안에서는 거의 뭐 카사노바네요. 그죠? 글쎄요, 뭐 그렇게까지 뭐 저긴 아닌 것 같고요. 네. 근데 극 안에서는 근데 제 뭐 네. 일상은 참 깔끔합니다. 일상에서는 그럼 저도 궁금한 게 아, 본인이 원래 안 일상에서는 그렇다는 말씀하시는 관계가 거죠? 어떤지. 네. 아 일상에서요? 네. 너무 좋죠. 네. 사람들하고도 그럼요. 사이도 좋고. 사람들의 관계도 좋고 네. 맞아요. 결혼은 굉장히 여리고 네. 착합니다. 결혼은 서정적이신 이제 분. 하시네요. 결혼요? 그런 거는요. 그런 것도. 예. 감이 뭐 잡으시구나. 인생이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녀올 수도 있고 어. 다시 갈 수도 있고 예 그런 거라고 갔다 왔다는 생각합니다. 얘기입니까? 저는 안 간다고 했었는데. 아 그렇게 보여요? 네. 아 청각으로 그러시구나. 봤습니다. 이 감사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 이게 극 속에 들어가서 그 인물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네. 뭐 그 원영이라는 인물은 참 자기 일에 굉장히 열심히 사는 친구이기도 하지만 네. 그 그냥 혼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즐기는 모든 인물들하고 이게 스트레스를 자기의 푸는 삶을 방식이, 네.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이 굉장히 좀 독특하다. 그리고 좀 과격하다. 네. 아마 생각하시면 정말 이제 좋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정말 그 요즘에 얘기 나는 뭐 똘끼, 네. 뭐 자칫하면 뭐 그 또라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지점이 각자 좀 다른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관객의 입장에서. 그렇게 표출을 많이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막 에너지 막 분출하는 막 그런 역할이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악역이고 그 남들이 관객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그 캐릭터의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연기하시면서. 그 제가 그 우리 무성이가 처음에 이 작품을 하자 그랬을 때 네. 원래는 이제 그 김학선 작가가 이제 각색하기 전에 영국으로 그 대본을 각색하기 전에 영화는 보셨어요 예전에? 봤죠. 아,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시나리오를 먼저 줬어요. 시나리오. 예, 그 최무성 연출이. 근데 봤는데 저는 보자마자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정말 하고 싶다고. 근데 그 이유는 아마 제가 평생 죽을 때까지 이런 역은 제가 다시는 못할 것 같다. 여자 몇 생각이 명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서 이런 역할을 해보겠어요. 근데 아니, 실제로 이거를 공연하고 난 다음에 주변에 그 이제 우리 연령대 네. 배우들 물론 8년 전이긴 하지만 네. 굉장히 많은 남자 배우들이 그 제 후배 그 당시에 이 공연을 제작했던 대표한테 많은 얘기를 했었어요. 그 작품 할 때 다시 하게 되면 꼭 그 원영 역을 좀 나도 할 수 있게끔 추천해 달라. 서로가 원하는 서로 역할이네요. 원하는. 그렇죠. 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술도 얻어먹었다고. 로비전까지. 전에 들었는데 저도 네. 근데 저는 너무 우리 최무성 연출한테 고맙죠. 이렇게 네. 여러 가지 경쟁 속에서. 네, 맨입으로 이렇게. 네, 그렇죠. 아닙니다. 공연이 끝나고 공연을 하는 도중에 그런 얘기 들었고 저는 처음부터 이제 뭐 예. 어떻게 보면 남자로서 뭐 배우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는 역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의 어떤 굉장히 다양하고 스펙타클한 그 틀 안에, 삶이 연극의 안에 그 틀 다 안에서. 들어있어서 희노애락이 그 인물에 그래서 아마 그런 매력이 있어서. 근데 저는 가장 궁금한 큰 게 매력이죠. 네. 메소드 연기라고 그러잖아요. 네. 자기가 그 캐릭터에 빠져 있으면 나오기 좀 힘든. 네. 이 역할이 워낙 좋다 보니까 평소에도 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평상시에 깔끔하시다. 아, 깔끔한데 이제 이 아니, 근데 연기를 하고 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뭐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럼 뭐 네. 이게 실제 그런 일이 욱할 수도 있었는데. 있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술을 먹다가 좀 네. 이렇게 술틀에서 취했는데. 네. 너 요즘에 욕을 너무 많이 한다.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 욕이 막 튀어나온 거예요. 정석이 형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입에 붙은 거죠. 그럼 뭐 네. 이제 뭐 그 빙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그 인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네. 저도 모르게 이제 뭐 시부터 뭐 방세야 뭐 이런 저희 팟캐스트에 맞는 수준으로 해주시네요. 뭐 조만간 이제 욕들도 좀 네. 나오고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던 네. 지인이 영화 끝날 때까지는 경찰서는 안 가길 바랍니다. 연극입니다. 네, 연극. 네. 홍석빈 배우님께서는 좀 이 역할 처음에 좀 하자고 하셨을 때 어떤 느낌 받으셨는지 좀 궁금해요. 처음에 저기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무성 연출이 4차원도 아닌 16차원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규만이한 인물이 규남이가 16차원을 규남이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16차원. 그래서 나한테 연습할 때는 어쩔 땐 네. 석빈이 형 저 어디 산이나 갔다 오든지 여행 갔다 오세요. 연습 안 하셔도 돼요. 죄송한데 제가 한마디 하면 우리 무성 연출의 디렉션이 아주 죽입니다. 오. 그래서 저는 연습하는데 여자 배우한테 오른쪽 눈은 웃고 왼쪽 눈은 울어라. 이게 연기를 이걸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이걸? 아니 그게 아니 형님도 못하는 연기를 시키죠. 아니 입은 웃고 눈은 울어라 이 정도까지 들어봤거든요. 근데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을 와. 그게 아니라 잘못 배운 거 아닙니까? 아이고 아니, 정확히는 뭐냐면 야, 비유적인 표현인가요? 뭔가 여기? 진짜. 그러니까 이 16차원이라는 것도 참 이게 배우한테는 참 난해하죠. 난해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관객이 봤을 때 네. 같은 얘기인데 제가 했던 얘기는 정확히는 이제 어떤 그 다혜하고 아마 그 장면 같은데 이 장면은 지금 복합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붙어 있는 장면이니까 네. 단순하게 딱 아니라 좀 모호한 장면이니까 관객이 봤을 때 관객이 오른쪽으로는 웃고 왼쪽으로 울어야 되는 장면이니까 말해놓고 내가 무슨 얘기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많이 졸리셨나 봐요. 지금 같은 느낌인데. 많이 새벽에 연습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그래서. 아니 근데 저는 옆에 있었잖아요. 한쪽은 네. 이제 좀 뭐 이렇게 청소년 슬프고 중에 졸았지만 웃기니까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 저는 뭐라 그랬냐면은 그 자기가 이제 그 여배우한테 그 얘기를 해놓고 내가 생각해도 난 이상한 연출이야 그러면서 일종 어떻게 보면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요 비유적이 아니라 비유적이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진짜 해야 그렇게 돼요. 하라고요? 근데 이게 저는 관객이 그러니까 남자 배우 그러니까 원영이죠. 원영은 뭔가 갑자기 이렇게 심각하게 가다가 네. 왜 소위 말해서 니마이라고 하잖아요. 네. 니마이 너무 진지하다가, 네. 진지하다 갑자기 툭 꺾여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그렇지 네가 폼 잡더니만 이런 장면이 되는 거고요. 네. 근데 그걸 보고 있는데 다혜는 오히려 되게 더 쌓여지고 더 슬퍼지는 느낌이 들으니까 네. 이게 딱 붙으니까 관객이 봤을 때는 이제 왼쪽 보는 방에서 왼쪽에 네. 저 원영이 서 있었으니까 오른쪽으로는 웃고 왼쪽으로 웃고 오른쪽으로는 울어야 돼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지 마세요. 얘기해놓고 보니까 좀 말이 이상하더라고요. 저 박진영 씨가 소리반 공기반 올리고 그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렇지. 왼쪽을 웃는 웃고 오른쪽을 울어라. 저도 개그맨들한테 이제부터 요거 좀 가르치겠습니다. 아이고 저도 선배님, 짤 때. 관객은 잠 못 이게 잡니다. 같은 걸 같이 봐야 되니까 근데 이게 너무 딱 상반되거든요. 그럼 왼쪽 관객은 막 웃으면서 반대쪽에서 울고 있어야 되네요. 관객들은. 그러면서 이제 16차원까지 저까지. 영국이 좀 아니 기대가 디렉션 자체가 산으로 가라는 산에 가라. 연습 중에 네. 산에 가라. 연습하지 마시고 뭐 산에 인물로서 뭐 계획하거나 어떤 뭐 살인을 예를 들어서 살인 장면이 있다면 살인에 대해서 증오를 갖거나 이런 것들을 다 빼고 그 사람을 죽이라고 한다는 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해결되지 않는 일반적인 그 사이코패스 물론 사이코패스가 일반적이진 않지만 이제 흔하게 보는 사이코패스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서 감독이 굉장히 잘 표현한 부분인데 사실 이 영화는 굉장히 정치적인 부분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 불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그걸 겪어가면서 살고 있는 거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세태에 대한 풍자나 이런 것들도 짧지만 임팩트하게 들고 뭐 굉장히 그런 부분이 흥미로우셔가지고 사실 근데 요즘 시대가 네. 굉장히 좀 연극보다 오히려 더 연극 같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아까 이제 그 홍석빈 배우님 말씀하실 때 그 주종 관계를 얘기하시길래 저는 약간 염전노예 이런 게 생각나요. 요즘에 네. 그게 많잖아요. 실제로 있는 네. 일이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신분제가 없어졌지만 일부 대에서는 그렇게 막 군림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 또 이렇게 노예처럼 속하는 사람이 또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조리극 느낌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비슷합니다. 네. 그런 부분 비슷한데요. 이게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제 좀 다른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학대 당하는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가 네. 아니고 네, 네. 이게 결국은 아까 저기 석빈이 말했듯이 같은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가 네. 돼서요. 근데 이제 공연을 보시면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모든 게 다 이제 공연을 봐야 하는 궁금증이 풀리는. 지금 듣기만 들어도 네. 너무 재밌을 것 같고 네. 우리 정석이 형님이 과연 어떤 또 캐릭터로 계속 연기를 하면서 우리 또 석빈이 형님은 또 어떻게 당하면서 또 반전이 있을지. 전 동엽 씨 눈빛에서 약간 네. 덜덜이라도 들어가고 싶다 이런 느낌이 읽으신 것 같은데. 연극이라도 하고 네, 싶어요. 진짜 느낌을 제가 간역이라도 하나 좀 하고 싶다 이런 제가 느낌 아닙니까? 처음에 영중 무대 연극 들어갈 때 그 느낌입니다. 어. 연극이라는 게 또 이게 재밌는 요소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 확 왔습니다. 이게 공연해 보니까 한 달 넘게 하시는데 동엽 씨 하나 좀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있나요? 단역에. 뭐 지금 이 지금이라도? 좋은 작품에 제가 들어가서 졸작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안 되고 네. 다음 역할이 네. 혹시 있으면 원영이 뭐. 길거리 가다가 시비 걸려가지고 맞는 역할 정도. 그런 거 잘하죠. 제가 맞는 겁니까 때리는 겁니까? 맞아야죠. 정말 잘합니다 형님. 어디 가서 맞고만 다니는데 그냥 아이고 그만하세요 그만. 그만하세요. 저 부탁합니다 그래야지.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그만 좀 때리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죠. 더 때려달라고 부탁해요. 연극이 좀 이상해지지 않을까요? 아니 그게 맞아요. 그게 맞는 겁니까? 와, 이 그러면- 연극의 톤이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원영이가 네. 이제 안 때릴 것 같은데 신나서 더 때리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석 배우님 캐스팅했을 때 그 촉처럼 특별히 석빈 오빠를 원래 캐스팅한 영화를 보시면 그 규남 그 역의 그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하고 이제 석빈 형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요. 너무 다른 달라요? 사람이죠. 느낌이. 지금 약간 일부러 역할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신 건지 몰라도 굉장히 아니 원래 원래 좀- 마르셔가지고 더 마르시고 불쌍해 보이세요. 너무 대역에 이미네요. 충실하고 있습니다. 너무 가엾어 보이시고 그리고 약간. 진짜 말씀할 때마다 서정적입니다. 진짜 말씀할 때마다 입에서 서정이 흘러나오는 듯한. 서정치를 하나 써야 샤이, 될 것 샤이 이제 같은데. 영화에서는 정말 그 좀 느낌이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되게 세 보였어요. 그 배우가 되게 네. 세 보였고, 그러니까 인상도 이렇게 되게 임팩트가 강하고, 근데 형님은 되게 이제 이게 서정적이시죠. 근데 저는 연극에서는 규남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시적이길 반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적화된 배우죠. 두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적화된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 역은. 사람을 찾습니다의 배역에. 사람을 드디어 찾았네요. 그러면 제대로. 일단은 1차로 좀 찾았네요. 네. 일단 사람을 잘 찾아서 연극을 시작하는- 통해서 찾는 네. 거는 이제 2차적인 거고. 예, 그렇죠. 네. 제목이 너무 좋아요. 사람을 찾습니다. 네. 근데 약간 딱 제목만 들으면 네. 뭔가 휴먼 드라마일 것 같잖아요. 그쵸, 그쵸. 아침마당에서 뭐 사람 네, 찾습니다 뭐 그쵸, 이런 것처럼 네. 휴먼 드라마일 것 같은데 네. 내용은 19금에 되게 미끼를 딱 정치적인 들이셨네요. 이야기도 있고, 미끼를 물면은 요걸 혼자도 네. 있고 되게 반전이 있네요. 제목도. 네. 요즘 더욱이나 요즘 많이 힘들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연극보다. 8년 전인가 했었는데 네. 그때보다 오히려 지금이 딱 이 연극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럼 8년 전보다 지금 상황이 더 당연히 힘들다는 어렵죠. 지금 더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그 메시지도 있네요. 개인적으로는 우리 최무성 씨는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좀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 지금 맞아요. 상황은 참 좋아지지 않나요? 아, 제가- 제가 이게 안으로 들어가 보면 네. 더 힘듭니다.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저희가 조사를 살짝 해봤거든요. 네, 그렇죠. 그때 우리 최무성 씨, 네. 본명은 최명수 씨, 네, 명수 형님, 많이 명수 있어. 네, 우리 명수 형님이 동부 이천동에 또 사신다고 또 이사 이런 얘기가 갔습니다. 나왔는데 아현동으로. 이사 갔어요 다시? 아현동을 하셨어요. 아현동 여기 개발되고 나서 좋아졌거든요 지금. 맞다고. 월세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정이 좋아졌다는 얘기 좀 하고 네. 싶어요. 예, 뭐 네. 예전보다 형편이 풀렸는데 근데 극장 만들고 뭐 네. 극장 운영하니까 네, 제가 두 집 살림 살고 있고 우리 와이프 표현대로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더 쪼달리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극을 계속 놓지 않고 제작하시고 그러니까. 네. 만드신 그죠, 그냥 이- 배우를 계속 사실은 이제- 하시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쓰는 네. 뭐 두 배우님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여기 쓰는 힘을 빼고 뭐 연극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 쪽으로 가면 훨씬 개인적으로는 좀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 그쪽으로 안 가시는지.
그러니까 전 연출지를 좋아하다 보니까 예. 만약에 영화를 하면 또 영화를 만들려고 하겠죠. 네. 결국 이제 돈 세는 건 똑같을 것 같아요. 저희 개그맨 중에서도 형님하고 비슷한 우리 개미할기라고 있거든요. 그분도 네. 개그를 하고 나서 네. 꼭 기획사를 차리거나 네. 뭐 그렇게 해서 모아놓은 돈을 다 흘려. 모아놓은 분 그 돈을 다른 개그맨들한테 다 이렇게 주고 자기는 되게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회의 들어오면 짝짝 나갑니다. 네, 그러니까요. 연극의 매력. 그 근데도 연극의 매력. 이렇게 힘든데도 계속 갈 수 있는 매력. 글쎄요, 이제 조금 어릴 때는 이게 연극이란 것에 내가 어떤 흥미나 재미를 느껴서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그게 좀 넘어서고 나니까 글쎄 이건 직업이라기보다는 그냥 생활 같아요. 그래서 저기 집에서 이제 두 집 살림을 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 네. 말이 되게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제가 계속 개인적인 질문을 해서 죄송한데 또 슬라에 또 아드님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예. 아들은 연극 이렇게 연출하는 아버지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TV에 나오는 아버지를 좋아하는지 사실 TV 나오는 아버지를 더 좋아해요. 걔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 없어요? 축구 좋아해서 아, 그 요즘 유로 2016을 지금 예, 열심히 보습니다. 걔는 아마 밤새서 볼 거예요. 밤새 축구 보는. 요즘 축구 팬들한테는 최고거든요. 요즘에. 코파 아메리카. 뭐. 예, 축구 선수라서 네. 중학교 이제 축구부에 있는 친구인데 또 실제로 축구를 그래서 하는구나. 이쪽은 관심이 없더라고요. 아 그러면 확실히 제가 뭐 질문이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 있긴 한데 사실은 네. 이제 응팔 얘기를 뭐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긴 하잖아요. 근데 네. 끝나고 나서 굉장히 좀 대중적으로 되게 인지도가 생기시고 좀 그런 게 좀 주변에 좀 보는 시선 같은 게 좀 변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이제 어디 다니시기도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이제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진 건 분명히 네. 있고요. 네. 그건 말고는 뭐 별 차이는 모르겠어요. 너무 편하실 것 같아요. 전에 제가 네. 전에 그 결혼식장에서 뵀어요. 그래서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는데 네. 식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계속 계속 뭔가 사인 받으러 팬들이 오시고 오시고. 팬들이 네. 오시고 근데 진짜 옆에 가족들도 있는데 가족들도 뭐 어떻게 말도 못 하고 그쵸, 그쵸. 다 사인해 주시고 사진 찍어 주시고 하느라 네.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더라고요. 너무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원래 좀 자유로운 좀 분위기실 것 같은데 이게 대중들의 이런 인기라는 게 약간 어떻게 보면 족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지금의 상황이. 근데 어쨌건 제 직업은 사람들한테 제 모습을 보여서 네. 또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더 우선인 것 같아요. 예, 그거 불편하거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그거는 그 보편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정이고 네. 그것보다 직업적으로 저는 프로로서 이제 네. 당연히 그거는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뭔가 네.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겸손함을 잃게 되는 순간 맞습니다. 뭔가 좀 네. 이게 빠가사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겸손함을 한번 잃어봤던 분이 겸손함 한번 잃어봤어요. 예전에는 개미 퍼먹어 이런 거 한번 하다가 2005년 당시에 굉장히 인기를 끌고 네. 예, 겸손함 한번 잃었다가 그리고 10년째 조용하게 살고 있습니다. 물 들어올 때 예, 겸손함을 잃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이제 상황은 좀 좋아지지 않았나요? 태기 아빠라는 어떤 캐릭터도 있고 해서 뭔가 연출을 하든 뭘 하든 어떻게 그 보면 어떤 연극도 어떻게 보면 그 홍보하기가 그 도움을 인지도로 받을 수 같이 있는. 이어가니까 홍보하기도 편하고. 그럼 제가 그렇잖아요. 활용을 좀 잘 해야 되는데 네. 사업적 수완도 좀 약해가지고 제가 앞으로 그 좀 배워야 될 부분이긴 해요.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님, 명수 형님. 어차피 무성 형님을 한번 개명했으니까 한번 더 개명해서 태기 아빠로 아예 이름을 아예 그냥 태기 아빠로. 최태기 아빠. 최태기 태기 아빠. 이름을 네 글자로 네 해서. 글자로 태기 아빠. 최태기 아빠. 이왕 개명하는 거 한번 더 해가지고. 이렇게 겸손함을 잃어버린다는 분이 무서워요. 그러면 저희 그러면 두 분도 이렇게 나와 계시니까 네, 이제. 좀 어떤 배우분들이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우리 정석이 자기- 형님부터 네. 좀. 네. 먼저 양해를 좀- 한번 최근까지 뭐 아, 형님 먼저 하셔야죠. 두 분이 또 이렇게 우애가 있으시네요. 네. 서로 지금. 네. 그럼 일단 여장자부터 하시죠. 우리 저희 홍석빈 배우님부터 네. 좀 어떻게 좀 배우 생활을 해오셨는지. 네. 아무래도 좀 처음 보시는 이 청취자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네. 좀 이렇게 뭐 원래는 데뷔 배우 쪽은 제가 관심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무용을 관심이 갖고 무용을 무용. 예,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발레를 계속 배웠죠. 그래서 국립발레단이 원래 근데 네. 희망이 가는 그 직업이었었는데 네. 어떤 계기에 그 티오가 없었어요. 그해 그래서 그죠. 뭐 아르바이트를 뭘 하긴 해야 되는데 네.
예, 그래서 들어간 게 롯데월드 예술극장에서 이제 뮤지컬을 무대에 쓰는 거니까 무대도 쓰고 지금 한번 샤롯대 거기 샤롯대. 아니에요? 예, 샤롯대죠. 그렇죠. 예, 예. 예. 거기서 하다가 소극장 연기 이호재 선생님이랑 연극을 하면서 그 전에는 이렇게 뮤지컬 공연 끝나면 맥주를 마시고 싶어하고 그랬었는데 네. 그 연극을 하고 나면서 이 가슴에 찬바람이 들어오면서 소주가 소주로 가죠. 뭔가 소정적인 기운 들기 시작했는데 이건 그때부터는. 뭘까? 예, 이 소극장의 이 기운은 뭘까라는 느끼고 네. 그래서 거기에 좀 관심으로 좀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아 유독 좀 좋아하세요.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최무성 씨가 너무 좋아하시네. 얼굴이 빨개졌어 지금. 홍석빈 배우님의 한마디만 하시면 바로 터집니다. 서정씨. 너 계속 그런 식으로 했죠. 원래요 최무성 씨가요. 네. 저 백석신이라는 연극을 저를 좀 캐스팅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꿈을 키웠는데 그러니까 몸으로 이게 시, 네. 이렇게 몸으로 시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네. 제가 이제 과장 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나라에서 그럴 수 있는 배우가 과연 얼마나 있는가. 없는데 야, 거의 뭐 독보적이죠. 저는 그러면 영화 동주 잘못 미스캐스팅이라 생각합니다. 동주요. 네. 동주 우리 형님이 주인공이 됐어야 돼요. 네. 아니 근데 백석 시인 하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굉장히 미남 시인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포기했어요. 예. 아니 저는 되게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아 반전이 너무 많아요. 네. 매력 있으시네 진짜. 그러면 좀 출연하셨던 좀 주요 작품들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연극하고 뭐 영화나. 영화나 드라마는 거의 뭐 많이 못했고 그냥 네. 근데 관심은 갖고는 있어요. 근데 네. 연극 위주로 많이 했어요. 오이디푸스 작품도 했었고 네. 그 박근영 선배가 하는 뭐 대대손손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사람 찾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몇 했어요. 년 차세요 그러면? 그러면 지금 시작하신 지 연극을 얼마나 시작하신 지? 되신가요? 92년도부터. 92년이면 저희 중학생 저희 때. 중학교 1학년 때인데. 근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네. 하면서도 이게 힘들고 네. 배역을 맡을 때마다 이렇게 고통스럽고 네. 아니 고통스러운 걸 왜 하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니 사실 92년이면 저희 이제 기자 입장에서는 92년에 입사하신 분들은 다 지금 국장급 네. 이사 이런 급이시거든요. 근데 네. 사실 배우란 게 직급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이 일반적인 직장인은 올라갈수록 조금 편한 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일이 많다가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에 가긴 한데 이 배우란 직업은 하면 할수록 더 힘들다고 다들. 네. 그 힘든데 그 맛이 있어요 또. 그렇죠. 그 힘든 과정을 딱 겪고 나서 무대 섰을 때 그게 뭐 평가야 어떻게 나오든 그건 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과정에서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형 평가를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그건 이제 저기 네. 여러분들 연출과 이제 아, 고객들이 연출. 와서 봐주셔야. 책임을 다 떠넘기시네요. 계속. 그래서요. 사실 이 사람을 찾습니다도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작품 대작품 한 것처럼 네. 이렇게 힘든 것을 한 작품으로 다 몰아서 함축해서 하는 느낌이 있어서 네. 아마 관객들이 공연 보시고 가실 때도 여러 가지 인상적인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감정 소모라든지 감정 학대잖아요. 감정적으로 학대를 많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아, 무대에서. 죽겠어요 아주. 죽겠죠. 뭐 그런 것 때문에 막 그 가위가 눌린다든지 네. 평상시에 막 트라우마가 생겼다든지. 살이 좀 빠지신다든지. 트라우마도 있고요. 네. 자다가 이렇게 이제 일어나면 힘들어요 몸이. 고단하고 고단하죠. 멍도 들고. 네. 그러면서도 가고 있잖아요. 그건 형수님이 막 밤에 약을 발라주죠. 약을 약을 발라주니까. 발라주시니까. 약을 발라주면서 이제. 아, 좀 이상한 얘기 하시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 네. 참 이럴 줄 몰랐는데 형 되게 죄송하네요. 네. 예. 엊그저께도 연습하다가 입술에 살짝 이제 때리셨구나. 아니, 아이고. 그러니까 아이고. 그거 이제 잘 호흡이 맞춰져서 큰 네. 약속인데 맞춰져서 네. 가야 되는데 살짝 좀 피가 이렇게 아유. 아, 이렇게 나온 맞고 경우도 때리는 것도 합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필요하죠. 네. 굉장히 저는 이제 때리는 입장에서 이렇게 잘 때려주고 잘 네. 받아야 되는데 네. 예. 이게 가끔 가다가 약속이 어긋나거나 네. 좀 이제 흥분을 하거나 그러면 그게 지켜지기 좀 힘든 지점이 있어요. 힘 조절이. 최근에 이렇게 연습하는데 봤는데 8년 전에는 제가 이 작품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해가지고 연출적으로 좀 이렇게 쫓기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의 케미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다른 작품도 제가 같이 이렇게 주인공으로? 상대하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연극으로. 다음에는 홍석빈 배우님 좀 때리시는 거. 예. 반대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기획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진짜로 그걸 네. 기획하고 있어요. 저쪽이 이제 예. 시컷 맞는. 우리 홍 배우님이 시인이시고 그 밑에 그렇죠. 수레자로 갔어요. 그런 건 아닌데 뭐 하여튼 뭐 저는 죽었습니다. 조만간 입술 터질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저희 이제 홍석빈 배우님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새신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들었습니다. 네. 결혼을 이렇게 좀 최근에 하신 그 이유가 이제 2년을 좀 기다렸던 이유 때문인가요? 아니면 좀 어떠세요? 결혼할 생각이 없으셨다가 기다린다기보다는 그냥 우연찮게 이렇게 결혼을 우연찮게 하셨다고요? 예, 제가 저기 무용과를 나와서 그런지 네. 그 안무 같은 걸 이렇게 하게 돼요. 뮤지컬이라든가 네. 가끔 이제 네네. 연극 하기 전에는 그래서 거기서 주연하는 배우 여배우를 만나요. 무용하시는 분 네. 만나셨구나. 그래서 여기 최무성 씨가 제작한 옛날에 에드와르 부바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네. 예. 그 작품을 제가 공연하면서 1년 동안 흠모했던 여인을 안 만났어요. 예, 뭐 그러다가 그때 초대를 했죠. 네. 초대를 해서 동엽 씨가 거의 비슷한데요? 네. 동엽 씨도 와이프분을 저희 녹화장에 초대해. 그래서 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네, 그래서 성사가 됐어요. 그 인건이라는 배역이 좀 약간 이 아저씨 좀 왜 말려봐요. 방송에다 얘기 들으세요. 아니 방송에 얘기합시다. 무슨 얘기입니까? 얘기할 무슨 일이 때마다 흠모된다. 흠모. 너무 좋아해. 내가 불편해서 그래요. 시적인 표현을 쓰시면 바로 그런 바로 좋아. 봤니? 말하면서. 근데 저는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보면 볼수록 매력이 되게 매력이 좀 있잖아요. 있으세요, 진짜. 그러니까 그 여배우님이 네. 우리 형님 석빈 형님한테 빠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누가 먼저 사귀자고 얘기를 했습니까? 물론 저죠. 그냥 바로 그냥 사귀시다 이렇게 했어요. 동엽 씨가 너무 비슷한 거 아닙니까? 네, 스타일은 좀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왜냐면 전에 배우분들은 같으면 좋아하는 분들 다 초대하나 봐요 공연. 네. 그냥 기다리고 그냥 혼자 생각하다가 네. 그냥 이렇게 잊혀지고 말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근데 되게 작업을 대해도 그렇고. 되게 연애를 되게 서정적으로 하셨을 것 같아요. 편지도 많이 쓰시고. 그러니까 다 안 되더라고요. 안 되죠. 그래요?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네, 그렇게 그렇게 해야 하는- 되는 분위기인가 봐요. 무성 씨도 그랬죠? 저는 뭐 결혼 저도 했는데 그 사연이 골 때립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했던 이제 마누라한테 욕 먹을 것 같은데 아니 많이 후회하시는 얼굴인데 지금 아니 골 때리는 게 있습니다. 영화도 그렇고 왜 이렇게 계속 골을 때립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김정석 배우님도 좀 약간 좀 배우 이제. 이렇게 생활하신 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양력을 살짝. 양념을 좀. 네, 저는 뭐 그 사실은 그 어렸을 때 우연히 그 어머니께서 제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네. 그 생일 선물로 그 저 영화를 보여주셨어요. 생일 선물 영화를. 부유하셨네요. 원래 고향이 좀 지방 쪽이셨나 봐요. 네, 강원도예요. 왜냐면 극장이 없는 데는 네. 아니 영화를 그때는 보- 이제 서울에 이미 어렸을 때 올라와 올라와 있었을 있었지. 얼굴이 때였으니까. 서울 사람인데 네, 서울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스타일이 좀 좋습니다. 근데 네. 메리 포핀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네. 그 만화하고 합성 영화인데 네. 그 당시에 뭐 어쨌든 뭐 헐리우드 영화의 기술력은 뭐 세계 최고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그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영화를 봤었는데 그 줄리 앤드류스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네. 그 사운드 오브 뮤직의 그렇죠. 엄마 역으로 유명하신 네. 그 뭐 헐리우드 배우 여배우의 교과서라고 그때 굉장히 네. 칭했던 굉장히 유명한 배우였는데 그 배우의 그 연기를 보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동화가 됐죠. 어린 그 당시에 마음에. 그 어렸을 때. 네. 강원도에서 온 순수한 청년이 네. 네, 근데 소년이 정말로 거죠. 저도 모르게 울고 있고 웃고 있고 그래서 그래서 야 이게 참 배우 연기자가 돼야겠다 정말 남한테 이렇게 즐거움을 줄 수도 있고 울음을 슬픔을 줄 수도 있고 그 아무것도 모르고 순수한 나이에 그런 생각을 미약하나마 하고 있었는데 네. 결국 이제 중학교 올라오면서 예고를 가야겠다. 그래서 와. 사실은 안양예고를 졸업했고 완전히 나왔어요. 서울예전 지금 이제 서울예술대학교로 네. 그죠, 그렇지만 그죠. 서울예전 사실은 연극과가 아니고 영화과를 나왔습니다. 저는 우와. 영화과를 졸업하고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극단 미추라는 곳이 있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대중들한테는 그 마당놀이로 유명한 극단이 됐죠. 사실은 이제 그렇죠. 그 진지하고 아주 깊은 연극을 많이 하는 극단인데
그래서 이제 그 극단에 입단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흘러오게 된 거죠. 근데 비교적 근데 드라마 활동 같은 것도 좀 하셨어요. 영화 쪽에도 뭐 영화도 하시고. 최근에 했던 건 뭐 저기 근래 저 리멤버를 했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옥중화 했었고. 옥정아 지금 이제 방송 중인. 네, 그 제가 이제 2, 3회 나왔었고 리멤버 때는 이제 그 배신하는 형사 역할을 했었고 박성웅 씨를 배신하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상영된 건 영화 동주에서 그 송명규 아버지 역할을 했었죠. 그 박정민 씨 아버지 역할을 했었고. 저는 오마이비즈니스에서 한 뵌 적. 예, 오마이비너스도 거기서 이제 그 신민아 씨 로펌 회사 대표로 이렇게 또 나왔었죠. 아니 형님 예. 지금 양력을 쑥 들어보니까 예. 제가 순간순간 형님한테 함부로 했던 거 죄송합니다. 아니요.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쉽게 별 형님한테 양력이 빵빵한 분들한테 약해. 네, 아니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끝나고 저 좀 잠깐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한번 말씀해 살려주시고 주셔서 저걸로 드리겠습니다. 리얼로 우리 정성님 대단하시네요. 근데 대단합니다. 저는 궁금한 게 우리 최무성 씨가 네. 이렇게 캐스팅할 때 그냥 야 작품 하자 그러면 바로 합니까? 밀집이 같이 가는 연출자인지 뭔가 음. 작품을 많이 한 느낌이에요, 같이. 지금 이 작품 전부터 사실은 그 최무성 연출은 이제 그 대학로 그 전부터 저는 알고 있었고요. 근데 가까이 지내게 된 거는 그 뻐꾸기 등지로 날아간 사라는 작품을 같이 했었어요. 그때 이제 배우로 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둘이 사귀기 시작하면서 네. 친해졌죠. 많이 놀라시네요. 근데 뭐 꼭 그 최무성 연출이 그 어쨌든 뭐 아직까지 물론 뭐 청소부라는 작품도 같이 했었고 네. 그 아트시어터 문이라는 극장에서 그 청소부 그때도 또 연출을 했었고 그랬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창작극 위주의 작품을 많이 하는 연출이고 그리고 네. 작품이 볼 때마다 그 창작극이라는 그 매력이 있거든요. 그 새로움, 그렇죠. 굉장히 레퍼런스가 그런- 없긴 하지만 그렇죠. 새롭게 레퍼런스는 만들어가는- 없지만 어쨌든 네. 그 처음 대하는 어떤 네. 초심에 대한 새로움이 늘 저희한테는 창작열을 불타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작품들을 주로 하는 연출이라 너무 재미있고 또 같이 하면 굉장히 즐겁거든요. 네. 그리고 보시기에는 그 연기 면에서도 그렇지만 또 연출을 해서 굉장히 집중력 있고 집요하고 굉장히 깊이가 있는 연출이에요. 집요하죠. 그래서 눈을 한쪽씩 저도 이제 집요하게. 뭐 사실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같이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네. 영국에서는 지금 연출로 또 활동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제가 아는 몇몇 연출가들을 이게 자칫하면 뭐 오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배우에 대한 그런 디렉팅만큼은 굉장히 우리나라 연출 중에서 손꼽지 않느냐 할 정도로 예예 정말로요 정말로 되게 아이처럼 좋아하시네.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내가 연출을 진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술을 한 잔 사줘야겠다. 아니 뭐 대리석 몇 장 계속 줄을 올려놓겠죠. 세겠구나. 편편이 길겠구나. 아니 근데 정말로 저도 뭐 이렇게 아주 뭐 무수히 많은 작품을 해온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연극 편수로 많은 연극을 출연했지만 굉장히 좋은 저한테는 또 굉장히 좋은 연출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작업을 같이 할 네. 물론 캐스팅을 해준다면 그렇죠. 예, 계속 같이 할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하고는 여기 석균형님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친구 이런 베프 이런 개념보단 동지. 네. 연극을 향해. 네네. 우리 홍석빈 진짜 배우님 부럽다. 같은 경우에 네. 캠성 연출 어떻게? 아까도 말씀 뭐 하셨지만 그 그냥 좀 쉽게 갈 수 있고 방송 영화 해서 이렇게 가면 뭐 연극 이쪽 일 안 해도 네. 사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지금보다는. 극장을 운영하실 네. 필요가 없는. 그런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걸 다 감수해 합력하면서까지 이렇게 작업을 해가고 인간적인 사람이 면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극단적이에요. 극단을 하시면 극단을 하시면 아직 극단을 아직 이거 떠나왔습니다. 네. 아, 형님 좋아요. 네, 그런 걸 아직 그럼. 며칠 전에는 그 문자로 진짜 무슨 뭐 후배지만 1년 후배지만 존경한다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아 형님이신데 왜냐면 동생한테. 출연료가 왜냐면- 들어갔거든요, 이제. 거기 있는 뭐 단원들부터 모든 사람들 네. 약속도 잘 지키고 네. 그리고 자기 가족처럼 대하고 네, 정말 두 집 살림 하는 것 같아요. 네, 항상 늘 그 수평적인 관계로 네. 대하는 걸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아, 무슨 작품이 와도 뭐 큰 역 작은 역이 없어요. 그냥 뭐 단역이 와도 예, 형 해줘요 그러면 무조건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최고의 찬사입니다. 그죠. 저는 같이 하는 개그맨들이 두 번 다시 저하고 안 하거든요. 한 번 나가고 나서 다음 작품 얘랑 꼭 해야 되는데 한 번은 개그맨들하고 같이 안 해요. 다시 못 안 하는 게 아니고 걔들이 안 해요 저랑. 그래서 원래는 그 다음 작품이 얘랑 하면 딱 좋은데 앞 작품에 괜히 제가 너무 막 뭐라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계속 인연이 거의 일회성으로만 이어져. 한 번이 마지막입니다 저는. 그게 너무 그러면 아쉬운데. 일단 지금 동엽 씨 얘기 나왔으니까 이 대학로 어떻게 보면 이 연극 네. 무대를 약간 이제 양분하는 게 이 네. 전극 무대와 또 개그 무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학로 쪽에서. 또 이제 동엽 씨 같은 경우 대학로에서 또 물을 또 오랫동안 제가 뭐 밥을 저도 한 12년 정도 지금 먹었습니다. 네. 우차사 전용관 하고 뭐 네. 이렇게 예전에 또 어디였죠 여기? 우리 처음에 연습생 하실 때. 네 갈가리홀. 갈가리홀 뭐 이런 데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다 이제 대학로 다니시다 보면 다 볼 수 있는 극장들인데 네. 사실 우리 저희 동엽 씨가 이제 이 녹음 전에 말씀하셨던 게 네. 전극 연기에 대한 욕심이 있는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영화라든가 무대에 대한 연기를 계속 이제 고민하시는 분인데 네. 고민이 좀 있어요, 그죠? 연기자로서의. 사실 저는 네. 지금 방송 생활을 하면서 어쨌든 공개 무대에 선지가 벌써 한 12년 정도 됐는데 네. 아직도 연출님이 저를 보면 딕션이 안 좋다. 너는 감정 표현을 못한다. 연기를 왜 이렇게 못하냐. 네. 이런 아직도 이런 혹평을 듣거든요. 그 선배님들 나오셨으니까. 네, 우리 선배님들 한번, 나왔는데 연기란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우리 좀 그리고 아직도 네. 서울에 올린 지가 이제 한 10몇 년이 지났거든. 수십 년이 지났는데 제가 사투리를 아직도 못 고치고 있습니다. 이게 네. 고칠 수 있는 건지 도대체. 배역이 좀 좁혀지는 거죠. 어떻게 네, 보면, 그러니까 그죠? 저는 뭐 네. 드라마나 연극 쪽으로 빠지고 싶어도 사투리 때문에 이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재연 배우를 하러 갔었어요, 제가. 네. 근데 거기서도 사투리 쓴다고 잘려가지고 그 한 컷 한마디 하는 건데 네. 그것도 사투리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 네 제가 아직 캐스팅이 안 됐는데 네.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네, 어떻게 고민이 하면 있어요, 캐스팅을 배우로서. 잘 될 수 있는지 어.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그냥 한마디로 최무성 연출이 하고 있는 극단에 바로 입단하시면 한 10년 걸려서 해결되지 않을까. 10년이요? 이거 농담이고요. 농담이고. 초등학생인데. 그리고 농담이고. 10년 안에만 된다는 보장만 되면 나갈게요. 극단 생활 한 달만 해보세요. 한 달도 저는 못한다에 지금 성공하지거든요. 동영 오빠가 제가 극단 생활이 힘들어요 생각보다. 그죠, 힘들죠. 생각보다. 네, 끝나고 나면 술 먹으러도 가야 되고 청소 같은 것도 다 해야 청소도 다 해야 되고 저희도 극단 어쨌든 개그 극단이란 곳에 있었는데 막내 생활할 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 극장 안에서 자야 되고 막 잘 데가 없어가지고 그것보다 연극을 네. 되게 사랑하고 연기를 하기도 하는데 열망이나 갈망이 굉장히 네. 그게 중심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네, 오빠는 그죠. 없잖아요. 그냥 유명해지고 싶은 게. 유명해지고 돈 벌고 싶고 그렇잖아. 아 그래요 형님. 서정적이지 못해요 저는. 네. 무조건. 서정적이어야 되는데. 네. 아 그럼 우리 홍석평 배우님이 좀 동엽 씨의 고민을 좀 들어보셨을 때 좀 어떠세요? 좀 근데 저는 선배 그게 배우로서. 고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가 갖고 있는 사투리, 네. 가지고 있는 외모 이것이 다 자기만이 갖고 있는 색깔이잖아요. 안 쓴다니까요. 아직 못 만난 거죠. 그리고 연출을 만나면 됩니까? 좋은 연출. 그 만나도 되고 또 하나는 네. 본인이 그걸 긍정화시키는 거죠. 나는 사투리를 잘해. 어. 나는 약간 살집이 있어. 네. 그런 요거 다 빼기로 것들은- 했는데 살. 예? 살은 요거 다 뺍니다 이제. 그러세요? 네. 살집 요거 다 뺍니다. 그럼 저도 처럼 됩니다. 살집. 그거 살 다 빼서 거품이 다 빠집니다. 제가 남규 역할로 한번. 두나미. 규남이 아우. 역할로. 형님 예, 더블 더블 캐스팅 한번 네, 가보겠습니다 형님. 네. 아, 저 너무 좋은 말씀해 주시다. 네. 아, 저 MC형 규남을 하면 살 더 찌워야죠. 저는 살이 더 그것도 찌워서 가야 괜찮네. 돼요. 더 비대하게 그것도- 굴러다니는 느낌. 그 모습도 괜찮아요. 오. 아니 그 딱 보면 연출님은 이 배우는 이렇게 가야 되겠다 저래 가야 그럼. 되겠다가 보입니까? 똑같은 캐릭터인데 어떻게 저보고 살을 찌라고 먹어서 찐 게 아니라 이제 못 먹어서 부은 스트레스 건가? 부은 거 스트레스로 맞아서 부은 거로 전에 한번 최무성 씨랑 뭐 작업 한번 했었는데 네. 뭐 작품에 배우들이 다 있잖아요. 네. 그냥 어떤 배우 한 사람이 빠져요. 그럼 그 배우가 다른 사람이 이제 교체돼서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그 작품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맞춰서. 그 한 사람만 사람을- 맡기는 게 아니고. 아. 난 그거 코드가 좀 맞다고 생각해요. 네. 누구세요? 자연스럽게 이제 스텝들이 들어오는 또 물을 물을 또 사왔어요. 네, 중간중간에 저희 방송이 이렇게 굉장히 뭐 격식 있는 방송이 아니라 이렇게 편안하게 네. 제가 좀 돌리겠습니다. 옆으로 돌리겠습니다. 눈앞에 있어서. 소주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형님들하고 소주 한잔 하면서 이렇게
소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모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를 봤는데 이분이 이분이었나? 이런 느낌. 그런 분들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악마를 보았다도 봤었고 네. 연애운동을 보는데 아니 그 악마를 보았다에 나왔던 최민식 씨 친구분이 네. 이 지금 연애운동 나오는 이분이라고? 너무 다른 사람들이 너무 다른. 근데 저도 지금 얘기하니까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네. 거기 라미란 씨하고 이제 알아요. 바람이 예. 나셔가지고 예. 둘이 이제 사랑하시게 되는 그런 역할을 있었는데 그 약간 캐릭터였구나. 재미를 약간 주는 그런 캐릭터였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 뵙고 와 진짜 같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되게 놀랐었던 기억이. 그때 얘기를 지금 하시네요. 저도 지금 기억이 났어요. 저는 궁금한 거 하나 물어봐도 됩니까? 그러면 네. 그 응팔의 캐스팅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김석현 감독님이라고 네. 계세요. 청담동 살아요 연출. 네. 조선명 탐정.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개콘 하셨던. 당연히 아시겠죠. 네네. 우리 개콘 하셨고. 연락이 오셔가지고 네. 이제 그 뭐야 신원호 PD하고 통화를 했는데 네. 그 나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연락이 돼서 만나. 네. 근데 이제 다음에 혹시 보면 우리 정석이 형님하고 우리 석빈이는 요번에 같이 이제 이제 공연 때 프리뷰를 할 때 또 어. 시간이 될런지 모르겠는데 신원호 저기 연출님하고 네. 이 유정 작가님하고 초대해서 네. 공연을 보러 왔었어요. 네, 네. 다른 공연을 또 한번 그 전에 보러 왔었는데 요번에도 또 초대를 해가지고 네. 보여주고 다음에 또 그 응답하라 시리즈를 가게 되면 네. 좀 정석이 잘 좀 기억에 담아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 특히나 초대할 신원 생각입니다. 감독님이 그 연극 무대에 네. 계셨던 분들을 많이 캐스팅하셔가지고 맞아요. 그거 하나 김서영 때문에- 씨나 이런 네. 분들도 어떻게 보면 잘 모르셨던 분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정석이 형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거 한번 하려고. 혹시 가방 레지 역할 안 필요하세요? 새끼 레지 역할? 뭘 레이지라고 또 그래요? 네, 다시 살쪄서 저도 맞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네. 그 뭐 두 사람이 그냥 이렇게 살면서 네. 딱 이게 도장이 찍힌 배우들이 있으면 네. 기억을 하고 조금 이렇게 봐뒀다가 이제 그 작품을 이제 쓸 기획할 때, 때 네. 좀 반영을 해가지고 쓰다가 네. 이제 좋겠는데 한번 그리고 이제 만나보고 이렇게 아주 개인적으로 두 사람이 이렇게 고민해서 네. 잘 맞는 캐릭터들을 찾는 것 같아요. 그 캐릭터에 맞는 배우들을 네, 네. 찾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냥 뭐 조금 뭐 인연이 닿아야지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잘 그렇죠. 그게 응답하라 출연하는 게 배우 생활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그런 쪽으로 뭐라 아니, 그러지? 그런 정수현님한테 또 그런 얘기 아니, 하시니까 그건 아니고. 그러면 응답하라 연락이 왔어요. 해요 안 해요 형님? 하죠. 형님 고맙습니다. 잘 받아주셨어요. 그죠? 아니 그 두 사람이 너무나 네. 질문하라는 한 잔. 이렇게 그 배우의 어떤 그 숨겨져 있는 그 매력까지도 끄집어내서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어 줘가지고 연기할 때 편한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좀 훌륭한 것 같아요. 그 제가 별명이 곰인데 혹시 네. 곰 아니세요? 저는 산곰이에요. 산곰. 산곰 혹시 있죠, 대학교 때 그리고? 산곰이었어요. 곰. 산곰. 예. 어떻게 곰끼리는 알아보네요. 서로. 곰촉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별명이 저 곰이다 곰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통찰력이 그래서 있으시다. 예, 배우들이 정말 일할 때 즐거울 수 있는 그런 근데 두 사람인 것 그거는 같아요. 이야기를 안 하셔도 누구든지 좀 느낄 수 있는 그런가? 형님, 저는요 지나가면 말도 안 했는데 저보고 작대요. 작다 막 그러니까 내가 작나? 말도 안 했는데 내 말도 안 했는데 나보고 작다 다 알더라고요. 막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저 작다 쟤 이러고 깜짝 놀랐어. 어떻게 알았지 내 작다를. 야 말도 안 했는데 다 그게 알더라고. 아니었구나. 큰일인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니까 진짜 응답하라 시리즈 나오시게 되면 우리 홍석빈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서정적인 선생님으로 정말 선생님하고 국어 선생님 정도로 네. 예, 서정적인 인물로 한번 이번에 11명이 출연을 하잖아요. 네.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네.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쪽 그 신원호 PD하고 인연이 닿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그런 원체 뭐 바람이 있으시군요. 이게 뭐 작품도 훌륭하고 네 맞습니다. 배우들 입장에서는 네. 좋은 기회를 열어주는 네, 그렇죠. 팀들이라서
꼭 초대를. 근데 저번 공연에 이제 가족의 왈츠라는 작품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배우도 그러니까 이우정 작가님하고 같이 왔었어요. 네. 와서 공연을 봤는데 술자리에 이제 같이 있다가 2차까지 갔죠. 네. 시너피드. 그리고 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다음에 또 꼭 오겠다고. 네. 그래서 이번에 또 초대를 해가지고 보여줄 생각입니다. 좀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꽂히기를 바랍니다. 뭔가 그럼 일종의 좀 공연 겸 오디션일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근데 지금 두 분 네. 뭐 아까 말씀하고 캐릭터 얘기 들었는데 너무 매력적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뭐 연기력은 뭐 이렇게 얘기할 게 없고요. 네. 다만 이제 음. 그 두 사람이 이렇게 혹시 만약에 앞으로 만약에 뭔가 응답을 더 계속 기획을 한다면 네. 거기에 뭔가 생각하고 있는 캐릭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연기력은 문제가 없는데 캐릭터가 너무 맞아요. 연기들 좋으니까 두 사람이 맞는 캐릭터가 근데 있네요. 맞는 것이 네. 있느냐 이거는 이제 우연이 아니라 어떤 네. 인연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네. 저도 잘 모르겠고. 아니 우리 김정석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연극 무대하고 드라마, 영화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많은 배우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연극에서 했던 배우들은 약간 좀 뭐 매체별로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유명해지기 위해서는 뭔가 드라마나 영화 쪽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들을 좀 어린 친구들은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좀 그걸 좀 균형을 좀 맞춰서 좀 하는 신 입장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뭐 유명세를 위해서는 드라마 연기를 하는 게 좋긴 한데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연극을 또 놓을 수 없는 또 이유도 있으실 것 같고 아까 뭐 이렇게 최무성 연출한테 말씀드렸던 거하고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좀 어떠세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뭐 그렇죠. 근데 뭐 사실 뭐 그 어떻게 보면 20대의 초반부터 젊었을 때 나를 대학로에 온 열정을 청춘을 다 바쳤거든요. 네. 사실은. 근데 아마 그런 어떤 부분에서 제가 전 죽을 때까지 연극을 할 것이다라는 제 스스로 그렇게 다짐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아마 3년 만에 지금 또 다시 연극을 하는 거고 제가 못 지킨 게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꼭 작업을 연극 작품을 하고 싶다.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건 또 내부적인 어떤 개인적인 또 사정에 의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근데 저는 너무 재밌어요 연극이. 일단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작업 자체가 너무 즐겁고 과정이 즐거웠고 뭐 결과가 어찌됐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게 드라마와 영화는 좀 다른.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네. 그 저희들이 지금 연습하고 있는 A팀이 이제 11명, B팀 11명, 총 22명이 지금 배우들이 움직여요. 그런데 그 안에서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의 장단점도 알게 되고 또 서로를 응원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조언해주고 충고해주고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작업이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면서 정말 이렇게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 있을까? 그런데 저는 그냥 이 자체의 작업이 이미 아까도 저 최무성 연출이 얘기했지만 삶이 된 것 같고요. 이렇게 더불어 사는 모습들이 저한테는 이미 빠져 있고 그 자체로서도 제 스스로 좀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같이 부딪히고 같이 사는 모습들 그러면서 저희들이 느끼는 그런 인생의 과정 뭐 그런 거를 좀 토대로 많이 그렇게 좀 배우게 되는 고 느끼게 되는 지점들이 너무 사랑스럽죠. 그래서 지금도 버티고 앞으로도 갈 것이다 라는 것들이 변함이 없습니다. 예. 우리 이제 태영 씨가 최근에 이제 배우로 전업해서 드라마도 아유 부끄럽습니다. 드라마도 해보셨지만 아시잖아요. 네. 드라마 현장에서는 이제 유명한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벤에서 안 나오고 있다가 촬영할 때만 싹 하고 또 대기할 때는 또 벤에 들어가 있고 이런 배우들 꽤 많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연극 좀 뭉쳐서 좀 부대낀다는 느낌은 좀 영화나 좀 드라마에서는 없는 게 좀 사실이기도 해서 땀을 많이 흘리고 이제 연습을 좀 진하게 딱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먹는 술 맛이 이게 이걸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연극을 좀 이 맛에 안다 뭐 이런 느낌. 그렇죠. 이 맛에 안다. 그러면 뭐 소주 얘기에서 나와서 그런데 대학로에 뭐 갈만한 소주집 뭔 소리예요? 뭐 뭔 그거는 질문이네. 또 네. 저 동엽 씨가 동엽 씨 잘 어디 알고 가셨어요? 있잖아요. 어디 저희는 네. 제가 한참 다니던 곳이 네. 없어졌더라고요. 어디였어요? 아실 수도 있잖아요. 그 돼지 대패 삼겹살 뭐 3,000원짜리인가 아, 뭐 있었어요. 거기가 이제 포장마차로 바뀌었죠. 예, 바뀌었더라고요. 바뀌었어요. 예. 개그맨들은 네. 그쪽으로 많이 갔으니까. 우리나라 돈이 없으니까 저희는 네. 비싼 데는 못 가고 뭐 1,000원, 2,000원짜리 그쪽으로 많이 갔었죠. 그러시구나. 예.
근데 연극 하시는 분 보면 그래도 조금 저희보다 좀 나은 곳에서 먹더라고요. 네. 그래서 늘 먹는 건 아니에요. 예? 늘 먹는 거. 늘 먹는 건 아니에요? 아 회식 자리여서 그랬나? 회식. 저희가 한 번씩 먹으면 개그맨이 더 어렵다는 얘기를 우리 개그맨이 더 어렵구나 생각했던 게 연극 배우가 더 연극 어렵구나. 배우 힘들다 하지만 우리보다 더 비싼 삼겹살을 먹더라고요. 우리 대패 삼겹살을 먹고 있었는데 생삼겹살을 네, 먹고. 생삼겹살을 아니 막 근데 씩 대패 구워서. 삼겹살을 뭐 한 달에 몇 번 드세요? 저희는 뭐 거의 몇 번 아니지만 그래도 뭐 한두 번은 먹죠. 저희는 그 회식을 3달에 한 번씩. 달에 한 번씩. 이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배틀이네. 저는 반대로 돈을 네. 모아놨다가 네. 이제 아, 그렇게 한 번. 그런 거지. 저희는 그냥 이렇게 가자 이래서 뭐. 아. 근데 왜냐면 먹고 났는데 고기를 남겼던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연극 배우분들 남겼더라고 소주라. 그분들은 이제 연극 배우가 아닐 거예요. 뮤지컬 그분들은 이제 어디서 같이 이제 놀러 왔던 분들이나 아니면 영국에서 온 분들. 연극이 아니라 오, 나 아직 괜찮아. 영국 배우서 뭐 그런 분들이 아니 아닐까. 최무성 씨가 네. 그게 아재 개그야라고 하는데 젖어 있어가지고 뭐가 아재 개그인지 제가 몰라. 봤을 때 저희는 중요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먹태 이런 거 시키잖아요. 남으면 분명히 싸갑니다. 아 싸가지고 저희도 집에 가서 네. 그게 배우의 자세죠. 그 국을 끓여 먹어요. 그렇습니다. 먹을만 하거든요. 네. 아, 삼겹살 해장국을. 남은 다 들고 와요. 그렇죠, 저희는. 그렇죠. 비리고. 네. 네. 지금 그렇죠. 아까 본 최원영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홍석빈 배우님 말씀하실 때는 좋아하세요. 되게. 네. 근데 우리 김정석 배우님이 아재 개그를 하면 별로 안 좋아하시는. 안 좋아하는 게 표정이 아니고 안- 표정이 안 이해를 돼. 잘 못하는. 뭐 웃긴 거야 저게. 아니 그러니까 좀 느끼자. 공감 좀 해. 아니 근데 석빈이 형한테 푹 빠져 계신 것 푹 빠져 같은데. 아니 말하는 게 웃겨가지고. 아니 그 아예 개명을 지금 했으면 무슨 말을 좋겠어, 하는지 형 이번에 홍서정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 말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네. 그 여자가 내 마음을 가져갔어 정도까지는 네. 좋아. 큰모. 네. 근데 뭐 아까 흠모도 그랬지만 내 마음을 훔쳐갔어 이런 식이니까 이게 찌리하면서 웃기는 거죠. 네. 제가 1년을 기다렸으니까. 찬바람, 찬바람 이런. 찬바람. 찬바람. 아 찬바람이 들어갔다. 또 더 있었는데. 근데 네. 저 최무선 저 웃음 코드가 있어요, 자기만. 그러니까요. 그래서 홍석빈 배우님 말씀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스타일의 개그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네. 사람 냄새가 나는. 네. 아 그러면 요즘은 진짜 그 좀 대학로 많이 어렵고 연극 무대 어렵다는 말씀들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대학로도 네. 이제 뭔가 그 대형 뭐 이렇게 기업에서 운영하는 극장이 너무 많이 아니면 생겼어요. 작은 극장들은 이제 쫓겨나는 입장에 대해서 너무 이제 갈수록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무대에 오르시는 입장에서 좀 그런 것들 보시면 좀 어떠신지 궁금하긴 했거든요. 일단 대학로가 많이 바뀌었죠. 대학로가 많이 바뀌었다는 옛날보다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있다고 네. 하는데. 그러니까 92년도부터 대학로였으면은 네. 어떻게 변했는지 쭉 지켜보셨을 거 아니에요.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아직 이렇게 살아남아 있네요. 다들 이렇게 많이 살아남아 있고 늘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연극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하다 보니까 사실 어떤 생각을 할 때는 정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더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거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또 알바도 하고 예, 아침에 나와서 청소도 하고 그거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배우 네, 입장에서는 응원하는 또 관객들이 많이 들어주고 해야 또 원동력이 그럼요. 생기고 그럼요. 힘이 나고 또 다른 또 연극을 제작하거나 또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그때에 비해서 조금씩 이제 관객들이 많이 줄어든다거나 대규모 연극으로 많이 몰린다거나 하면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요.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사실 다양성은 있다고 생각해요. 꼭 어떤 작품은 또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이건 별로 좋지 않은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마저도 관객들이 인정하고 보면 보는 거고 또 우리처럼 늘 커피 마시다가 야 오늘은 진짜 옛날에 먹던 각설치 한번 먹어볼까? 어릴 때 먹던 거 그런 귀한 거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지금 제가 연극하는 거는 귀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물질적으로 뭐 이렇게 오는 건 많이 없지만 근데 다들 같이 고생하는 것이고 그리고 관객들이 대신에 많이 와줬습니다. 바람이 좀 커졌어요. 왜냐면 저는 연극을 하면 그냥 내가 연극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제작자 입장도 연출자 입장도 스태프들의 입장도 그것도 조금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똑같이 힘든 건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작품 정말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김정숙 배우님 많이 좀 와주셨어요. 생각 어떠세요? 대학로 요즘
예전하고 지금하고 이제 좀 바뀌었다는 분위기에 대해서는 욕 나올 것 같아서 얘기. 욕 좀 하실 거예요. 또 원영이가 온 거예요? 비밀 원영이 거예요? 오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그 정치 상황하고도 너무 맞물려 있는 것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지점이겠지만 뭐 실제로 예전에는 그러니까 동인제 시스템이 무너지고 그 당시에 사실 각 극단이 운영되면서 다들 먹고 살았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영국도 많이 보셨죠.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 이제 97년도 인터넷 보급 이후가 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뀌었죠. 정부도 바뀌고 막 그러면서 그 지원금 제도라는 게 생겼고, 근데 오히려 지원금 제도가 생기면서 그는 이제 파벌 싸움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실이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뭐든지 그래도 흘러왔던 어떤 지점도 있지만 또 그것이 교정되고 발전되고 진보되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사실은 아직 머물러 있는 정체되어 있는 느낌. 오히려 어떤 순간에 더 퇴보되어 있는 느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런 지점이 굉장히 좀 같이 연극을 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이제 연극쟁이라고 이제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입장에서 조금 아쉽고 안타깝죠. 앞으로도 조금 더 그렇게 좀 또 후배들을 위해서도 조금 더 저희들이 좀 노력을 해서 앞으로 이제 그런 지점에서 좀 더 많은 발전이 될 수 있는 또 그런 지점이 됐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좀 우울해지네요. 그래서 울 것 같아요. 하길래 네네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청송 건축께서 하시는 무죽 페스티벌이라는 네네. 페스티벌이 어떻게 보면 그런 좀 침체를 좀 바꿔보자는 의도에서 시작하시는 게 아닐까. 아니 제가 이제 그 이제 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서클 활동했던 팀들 하고 이제 극해 로가로세라고요. 가로세로 거꾸라거든요. 로가가 가로 거꾸라고 로가로세. 로세가 세로 거꾸란 거거든요. 그 팀이 이제 로가로세라는 팀하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공연했는데 대관하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비싸고 또 이렇게 막 그 일주일 정도 공연하니까 대관 한 달 안에서 이렇게 그렇게 쭉 빼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극장 차림이면서는 최대한 좀 그 장사한다는 느낌 말고 최대한 이렇게 좀 들어와서 좀 열악해도 들어와서 공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초박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작은 돈에 크지 않은 너무 부담이 크지 않을 만 하는 선에서 예 그냥 쥐들도 그 뭐 부대병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운영하는 그런 페스티벌인데 한 6개 단체나 5개 올해가 단체가 모여서 2회. 예. 그래서 쭉 가볼 생각인데요. 그것도 좀 재밌습니다. 또 나름 몇몇 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주제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같이 공연을 하는 그런 건데. 네. 어떻게 보면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저는 시 동아리를 이제 아까 제가 홍수교님 서정적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시 쓰는 동아리 있었는데 사실 저희 동아리끼리 뭔가 이 시를 토론하고 이러면 재미가 좀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연합회를 한번 조직을 해가지고 뭐 무슨 또 문학의 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동아리에 있는 좀 시 잘 쓴다는 친구들이 다 이렇게 시를 써와가지고 그걸 낭송도 하고 또 이제 같이 토론도 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술도 먹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면은 없던 그 시에 대한 사랑이 갑자기 생겨요. 갑자기. 왜냐면 우리 동아리에서 쌓아온 우리의 그런 역량이 더 좋다는 게 또 어린 마음에 경쟁이 되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연기를 통해서 서로 좀 자극하고 약간 그런 걸 좀 약간 의도하시는 부분도 좀 맞아요. 그 무직 페스티벌 하면서 또 관객들이 찾아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뭐 홍보가 많이 되고 거대해서 뭐 큰 극장을 빌려서 하는 데도 있지만 요새 또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은 공연들을 찾아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뮤직 페스티벌이라는 그 큰 그늘 아래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공연들을 담았잖아요. 그거 볼 때 약간 자체가 그런 생기를 불어넣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좀 뭔가 비교도 하면서 그죠? 다른 극장 공연 보고 또 이렇게 어떻게 해석했나 또 서로 좀 탐구도 하면서 뭔가 좀 모여서 같이 할 수 있는 스터디 같은 이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 아직까지 뭐 페스티벌 성격을 좀 더 잡아가야 되고 이제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긴 한데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최소한의 자본금을 가지고 그냥 그 소박하지만 열정적으로 이렇게 배우와 관객들이 만나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게 정말 이제 가장 최소의 자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가는데 가난한 페스티벌이긴 한데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석 같은 시가를 좀 찾으려고 하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그 15일 정도씩 이렇게 공연을 하는데 그렇게 적은 자본 아니면 이렇게 공연 올리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뭐 지역을 받아서 가는 그런 공연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탁 가는 공연이라 네. 뭐 그런 장이라서 그런 쪽으로 계속 한번 유지를 해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들어와서 할 수 있게끔 페스티벌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 팀들이 너무 크게 부담되면 이게 힘들거든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사실은 연극이 돈이 많이 들거든요. 이래저래 이렇게 따져보면 정말 돈이 많이 들어서 예. 조선의 출연료 조금만 삭감해요. 많이 받잖아요. 돈을 너무 많이 주인공이 너무 많이 받아가. 너무 진지하게 가니까 못 참겠다. 그러니까. 조금 더 줄입시다 형님. 끝나고 얘기 좀 합시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뭔가 흥행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좀 동엽 씨처럼 유명한 분도 한번 덜덜이로 한 번씩 나와. 아니 제가 전혀 도움 안 됩니다. 그런 기획 계획이- 또 이제 그치. 좋고요. 그런 기획도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웃긴 연극도 있잖아요. 아니 저보다는 우리 아들 보검씨 한 불러야죠. 보검이 바빠서. 아빠가 부르는데 그놈이 안 와? 아니 아, 동엽 씨 이제- 상대적으로 보검이가 출연하면 정말 손님 대박 나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한번.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공연하는 거 또 중요하고요. 분명 네. 그런 부분도 필요한데 네. 사실은 그 기존에 이제 연극 배우들 열심히 하는 연극 배우들이 그 유명한 사람들이 초대에 의해서 소외감을 느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도 있죠. 그거는 그냥 약간의 일종의 네. 특별 기획이 돼야 되는 네. 이벤트로. 거고 그건 어떤 이제 그 연극을 지향하는 데서 어떤 탄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또 와서 네. 출연할 때 또 새로운 자극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중심은 그게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예전에는 공연을 할 때 사실 지금보다 더 열악했으면 열악했지 더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예, 더 어려웠었고 경제적으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되게 끈끈하게 가족같이 이렇게 그 연극 정신, 쟁의 정신이 좀 살아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오히려 더 풍요로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더 좀 각박한 느낌이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관객층도 좀 얇아졌고 이런 게 있는데 근데 그거는 유명 스타들이 출연을 해서 그건 일시적인 것 같아요. 네. 그거보다는 얇아진 관객층도 넓히고 이러려면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 왜 연극을 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거를 좀 더 곰곰이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 네. 그리고 그런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 네. 찾습니다가 되게 이 배우들이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이게 제가 연출을 작업을 하면서도 사실은 배우들한테 미안한 점이 많아요. 예, 이게 일단 육체적으로 힘들어요. 이 공연은. 예, 일단은 내가 볼 때 이건 네. 출연료도 그렇지만 저기 그 배우들 고생으로 보면 일반 공연에 비해서 좀 더 일단 육체적으로 보시면 알지만 땀이 무지하게 나는 공연이거든요. 뛰고 굴르고 이래서 좀 다칠 수도 있고 실제로도 공연 연습하면서 많이 다쳤고 최근에도 다쳤어요. 이 조심해도 아무래도 이게 네. 액션이나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네. 오 보여주고 계시네요. 와. 팔꿈치, 예, 김준석 배우님이. 저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 이건 어디 물리신 거 아닙니까? 요거는 이제 그 세발의 피고요. 참 코뼈가 금이 가고 뭐 진짜요? 상황들이 어. 며칠 전에 벌어져가지고 잠시 좀 불편하다 좀 그런 경우도 있어요. 몸을 던지시네요. 네. 그냥. 근데 이제 어떤 그럴수록- 작품이 나올지 정말 네. 이제 너무 기대가 되네요. 또.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얘기하는 그 기대감이 아니라 다른 것이 충족되실 거예요. 뭐지 이게? 왜 이럴까? 혼란. 막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고 네. 그러실 건데 저희가 그러면 원래 곡성을 보고 나서 네. 저희들끼리 또 막 어떤 논란 속에서
해석이 달랐거든요. 사람을 찾습니다를 보고 와서 네. 저희가 프리뷰를 일단 그럼 공연 첫날 프리뷰를 하시나요? 이제 14일, 15일. 근데 지금 우리 극장이 좀 이런 수용이 작아가지고 네. 이제 이렇게 자 초대합시다 해서 모으면 그날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거고요. 네. 많이 모이게 되면. 네네네. 그래서 정확히 인원을 딱 체크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초대할 분이 좀 많다 싶으면 네. 하루 정도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한 50명 정도 앉으면 네.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극장이라 이게 자칫해서 너무 초대를 해서 좁게 앉으시면 붙여서 안 될 정형한 것 것보다 좀 같아서. 좁네요. 네. 그러면은 지금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나 이제 연극을 봐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티켓을 구매하고 보시려면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언제부터 보실 수 있고 언제 어떻게- 티켓팅을 할 수 있습니까? 이제 뭐 한 이틀을 한다고 한다면 그 이제 연극인들 그다음에 또 이제 막 감독님들 뭐 등등해서 이렇게 평론가 분들 뭐 이렇게 네. 배우들 이렇게 하고 일반 이제 티켓팅은 이제 16일부터 16일부터 한 달 동안 7월 16일부터죠. 이제 16일부터 해서 쭉 진행해서 이제 월요일 날 하루 쉬고 이제 쭉 진행하는데요. 네. 8월 26일인가? 8월 28일까지 8월 24일까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좀 자세한 티켓은 뭐 상황도 티켓은 뭐 다양한 예매 사이트에서 다 네네 구입이 다 가능한- 뭐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데서는 다 현장 판매도 되고요. 그죠? 네네 당연히 네. 극장 이름을 현장 판매 좋죠. 얘기를 안 현장 판매. 극장 이름을 극장 얘기하는군요. 이름을 얘기를 안 했어요. 네, 그 대학로에 있는 극장 동국입니다. 동국 네. 위치를 좀 설명해 주세요. 위치가- 네. 그 조심해야 될 게 이제 동국 그러면서 동국대학교 맞아. 아니 실제로 홍대 그런 입구에 일이 갈까봐. 그래서 맞아요. 대학로를 있었습니다. 강조하는 거죠. 대학로. 대학로 네, 그래서 극장 동국. 극장 동국. 해화동 로타리에서요. 네네. 네. 그 성대 입구 쪽으로 네. 이렇게 좀 걸어가시다 보면 오른편에 어. 그 수산 횟집이 있습니다. 유명한 바로 옆에. 해화수산. 네, 해화수산. 해화수산? 쪽에 해화수산 횟집이 있는데 그 바로 옆에 보시면은 CGV 근처죠. 맞아요. CGV 건너편이죠. 건너편. 네. 그러니까 CGV 건너편. CGV 정문이 아니라 네. 뒤에 후문 쪽 뒤에 있잖아요. 후문 쪽. 인기 아트홀인데 네. 네. 그 길 큰 길 건너서. 건너가 바로 그렇죠. 네. 그럼 아마 찾기는 많이 쉬우실 찾을- 거예요. 네. 네. 잘 보시면은 아주 큰 길가에 있으니까 거기 어. 동국이라고 네, 동국. 동국. 극장 동국. 네, 우리 멋지게 바카스타- 멋지게 이제 네, 맞아요. 서 있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의무입니다. 무조건 가셔서 의무입니다. 막 이런. 무조건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저기 태영 씨 팬으로 유명하신 시영 씨부터 시영 씨도 시작해서 보시겠네요. 네, 보러 시영 가셔야 씨 됩니다. 쉬시는 날 한번 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태영 씨 만나고 싶으시면 한번 오시면 되겠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티켓 가격은 네. 얘기해 주십니까? 가격이 제가 그거는- 얼마인지는 네. 정확히 모르고 있고요. 아마 네. 기획자 아까 네. 25,000원인가 그렇고 2만 원인가 2만 5천 2만 원, 25,000원인가 하여튼 그렇고요. 네. 예. 할인가는 아마 지금 얘기한 대로 좀 이렇게 네. 나눠져 있는 것 거예요. 같은데 네. 그건 제가 네. 할인하지 마십시오. 기획자가 아니라서 정확히 아니 이렇게 좋은 작품 뭘 할인합니까? 저는 2배로 주고 암표로 사가겠습니다. 와. 앞으로 암표로 사시겠다고요? 암표로 저한테 삽니다. 저한테. 이태한테 암표로 사가겠습니다. 안표가 성행하고 있다 이런 소문 좀 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표가 유명한 만큼 암표 포기하고 사기도 있다. 흥행해서 암표 아니 사기도 근데 이게 보고하기가 어렵다. 이게 19금이면은 일인당- 학생들은 딱 걸어놔요 앞에서. 잡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이제 고등학생 정도면 네. 소화할 수 있는 공연이긴 한데 그래도 네. 그래도 정서적으로 좀 어. 이제 보편적으로 볼 때 네. 정서적으로 이건 이제 성인들 한해서 보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노출 수위가 생각합니다. 많이 높습니까? 아니요 노출 폭력성 때문에. 까지는 아니에요. 어. 뭐 이렇게 영화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런 노출은 이제 연극에서는 드물고요. 네. 꼭 필요하면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지금 이 작품에서는 그다지 필요하지는 않는데 네. 사실은 정서적인 타격은 좀 셀 수도 있어요. 예. 좀 여린 분들 좀 충격 받으실 수 있는. 왜냐하면 이제 작은 극장에서 이루어지는데 눈앞에서 예, 눈앞에서 눈앞에서 하니까. 벌어지니까 네. 배우들의 모습이 김정숙 좀 배우님 막 실제화돼요. 때리고 이러니까. 연극 공연에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근데 뭐 역시 거기 이제 서정적으로 또 표현이 죽음도 되지. 있고 뭐 한편 뭐 영화처럼.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단체를 네. 한다면 나중에 이제 선생님한테 어. 이제 제가 좀 항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냥 19금으로 갔던 거죠. 근데 항해하러 오셨다가 태기 아버님 이렇게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사인 좀 해주세요. 그럴 수 있죠. 네. 넘어갈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벌써 이제 얘기를 나눈 지가 1시간 반이 됐어요. 벌써 이렇게 벌써 90분이라는 시간이 벌써. 있었는데 와. 저희가 11시부터 시작했는데 거의 1시가 다 됐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연극에 한번 푹 빠져서 얘기를 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뭐 방송 시간에 한계가 있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은 말씀을 나누고 싶긴 한데 저희가 연극도 보고 나중에 또 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일단 마지막으로 그러면 좀 이렇게 연극을 보시는 분들한테 한 말씀씩을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최무성 연출께서는 또 새로 드라마 또 이렇게 김유민 씨, 수지 씨 나오는 또 드라마 출연도 또 겸하고 계시니까 그 말씀도 좀 넣어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럼 김준석 배우님부터 좀 관객분들한테 오실 분들한테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사실 그 2009년도에 이 작품을 했을 때요. 지금부터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있습니다. 이 작품에.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이 작품에 더 애착과 애정을 갖게 되고 그리고 평생 동안 잊지 못할 작품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저희가 그때 초연 때 그 해화동 1번지라는 그 공연장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조명이 다 나갔습니다. 근데 객석은 전석이 꽉 찼고 매진이 됐었는데 사고가 났네. 그러니까 조명 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최무성 연출이 나와서 사실 이러한 이유로 공연을 더 이상 진행을 못 하겠습니다. 근데 혹시나 계속 가지 마시고 더 보실 분들은 저희가 형광등을 좀 껐다 켰다 할 테니까 이렇게 보실 분들은 좀 보시고 저희가 나머지 나가시는 분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2명인가 나가고 다 계셨네요. 전 관객이 안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최무성 연출이 직접 안전을 다 형광등으로 했었는데 마지막에 저희 커튼콜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관객들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 저희들이 울컥했어요 정말. 동엽 씨 이미 울컥하셨네요. 그래서 이 기억을 어떻게 평생 잊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그 관객들이 분명히 남아있던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너무나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나 그 관객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전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작품은 그런 연극입니다. 암전을 암전 속에서 형광등으로 껐다 끈끈한 잊지 못하죠. 정말 정의 불이 켜지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너무 멋있어. 우리도 홍석빈 배우님께서 좀 부담되실 것 같아요. 워낙 앞에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제가 뭐 굳이 할 말은 별로 없는데요. 서정적으로. 기대 크세요 지금. 저희 그냥 열심히 마지막 공연 끝나는 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관객들 오셔서 공연 보시고 소주 한 잔씩 드시면서 그냥 사는 얘기 이게 사는 게 내 삶은 어떨까? 우리 가족은 어떨까? 우리 부모님 또 우리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은 어떨까? 한번 이렇게 봐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제 바람입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살림을 책임지고 계시는 최무성 연출께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KBS 수목 드라마 함부로 애틋하게 그래서 이제 또 기부빈 씨의 이제 박보검에 이어서 김우빈이 아들이에요. 또 그 친구의 이제 삼촌격인 역할을 해요. 삼촌죠. 네. 그래서 뭐 그 역할을 또 이렇게 뵐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뵀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공연은 그런 것 같아요. 가끔씩 사람은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우리가 커피를 자주 마시잖아요. 아무래도 커피나 뭐 콜라 사이다 많이 먹게 되죠. 음료수 먹게 되는데 근데 그 이렇게 정말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잘 그 시기에만 나는 뭐 잎들 같은 거 따가지고 이렇게 뭐 녹차나 이런 거 마실 경우가 있잖아요. 가끔 먹게 되잖아요. 근데 좋은 건 역시 누구나 다 아는 것 같아요. 그 녹차 맛을 깊은 녹차 맛을 모른다 하더라도 그런 것처럼 어쩌면 이렇게 공연장을 이렇게 탁 찾아오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인데요. 가끔씩 그렇게 깊은 차맛
보듯이 연극을 보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람 찾습니다라는 이 작품 안에서 또 석빈 형이 말했듯이 우리가 막 지금 바쁘게 살고 힘들게 살고 사실 돈에 쫓기면서 살잖아요 우리가. 네. 근데 한 번쯤은 이게 내가 누군가야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예. 아유, 네. 힐링 연극이겠다. 아, 근데 꼭 보러 가야 이게 된다. 그 네. 이게 시원해지는 힐링은 아니고요. 시간이 괴로워지는 힐링이 있어요. 사는 시간이 몇 시인가요? 이게 뭐 날짜는 월요일 날 쉰다는 건 제가 이게 월요일 날 쉬고요. 네. 그다음에 8시 평일날이 8시. 8시. 그다음에 토일은 4시 한 번만. 아, 한 번만 하시면 네. 예. 개그 공연은 2번씩 하지 않나요? 두 번째. 3번씩도 합니다. 3번씩 네. 하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배우들 입장에서 두 번씩 일반적으로 하니까. 4시 7시면 네. 토요일 날 4시 7시를 보통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보통 1시간 정도 쉴 시간이 있어요. 네. 커피 한 잔 마시고 약간 네. 좀 이렇게 앉아 있으면 금방 네. 가버리거든요. 준비하고 쭉 하면. 네. 그래서 거의 쭉 이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4시 7시면. 근데 이 공연은 그렇게 하면 퀄리티도 떨어질 뿐 아니라 배우들이 많이 힘들고 힘들죠. 하루에 2번씩 맞아야 돼. 예, 그냥 집중해서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예, 두 번 맞아요. 맞고 하루에 네 번 2번씩 맞고. 맞아요. 형님 못하시. 손석빈 배우님 못 버티실 아니, 거예요. 때리는 사람도 똑같이 힘들어요. 아, 지금 가시네. 다 네. 같이 힘들죠. 이게 자칫 들으시면 이게 폭력 잔혹급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약간 부조리 없잖아, 있긴 하다. 하는 민망한 약간, 장면도 있고. 인간의 뭔가 탐구하는 네. 그런. 근데 이제 이 뭐 그런 것에 사실 깔려 있는 반전이 있으니까 그거를 노림수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아, 오늘 1시간 반 동안 얘기 들었는데 그러니까요. 1시간 반이 금방 지나갔어요. 진짜 금방 지나갔고 네. 우리가 사실 뭐 방송 쪽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지만 연극에 관한 얘기를 네. 이렇게 심도 있게 얘기한 적이 오늘 거의 아마 처음이죠. 처음인 것 저희가 같습니다. 130회를 지금 오늘 하고 있는데 아유. 네. 2년 넘는 시간 동안 좀- 이렇게 깊이 있는 얘기를 네. 이게 뭐 처음인가? 저희들 뿐만 아니라 연극 네. 쪽에 좀 많이 초대를 하셔서 그러니까요. 좀 이렇게 얘기 드시면 혹시 재밌는 네. 얘기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현 씨 유행어로 딱 끼워놓고. 유행어로 딱 끼워놓고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에 또 이렇게 직접 이렇게 저희 스튜디오 찾아주셔가지고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또 김정석 배우님, 홍석빈 배우님, 또 최무선 연출님 감사드리고요. 네. 16일부터 그 대학로 극장 동국 14일부터 7월 네, 14일 퓨리 필방 네, 네, 네. 특히 예매는 아무리 저희는 이제 청취자분들 위주로 하다 네, 보니까 네. 아마 연극 보시는 분들은 7월 16일부터 성대 CGV 건너편 큰 길 건너시면 네. 나오는 네네. 극장 동국에서 네. 상연되는 사람을 찾습니다. 네, 많은 좀 관심 가져주시고 네. 우리 시영님 꼭 아마 보러 가실 거예요. 네네. 청취자 여러분들 많이 가주세요. 네. 아 이렇게 배우 냄새, 사람 냄새 나는 아 1시간 스튜디오가 반. 배우 냄새로 가득한 날. 아, 저는 아재 냄새인 줄 알았더니 배우 냄새. 아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아 정말. 네. 개그만 있을 뿐이죠. 일단 끝나시면 두 분은 따로 좀 만나시고요. 동현 씨랑 김준석 배우님 만나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좋은 내용 가지고 네. 또 청취자분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박가수다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 보이는데 다 손을 흔들고 있어. 카메라 때문에. 이렇게 순수하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